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귀염둥이 배터리 아저씨입니다. 2차전지 주식 투자해서 크게 수익을 지금 거두고 계신 분들은 그 수익을 지키는 방법, 2차전지 투자를 계속 망설였던 분들한테는 2차전지에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그런 방법에 대한 강의를 제가 준비를 했고요. 2차전지 주식 전반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배터리 IC 종목이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아실 수 있을 거고, 근본적으로는 이제 주식의 가치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까지 제가 알차게 준비해 놨으니까 99,000원이 전혀 아깝지 않게 그 돈의 10배, 100배 되는 거를 가져가실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주주입니다. 저희 한주주TV에 박순혁 이사님께서 지난번에 찾아주셨는데 그때 정말 저희가 나올 수 없는 조회수가 나왔습니다. 11만의 조회수가 나왔는데 항상 1만 언저리를 이렇게 밑돌았었는데 갑자기 이사님 우주 대스타 출연하신 이후에 급격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또 구독자 수도 무려 8,000명 정도가 증가를 했는데 이렇게 정말 한주주 TV에 많은 지분을 차지를 하고 계신 박순혁 이사님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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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방송한 거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봤는데 뭐랄까 저희 새로운 색다른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것 같아갖고 네. 원래 이제 그 방송 제가 같이 하자고 말씀드렸던 게 이제 너무 요새 좀 이제 욕쟁이 아저씨로 좀 이미지가 굳어지는 것 같아갖고 좀 지성적이고 좀 섬세하고 뭐 이런 모습도 내가 있다는 거를 사실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 한주님하고 이제 같이 한번 하자 말씀드려서 찍었는데 잘 된 것 같아요. 네, 거의 이미지 변신에 성공하신 것 같은데 정말 그 다른 채널에서 출연하셨을 때는 막 이렇게 굉장히 화나 계시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되게 약간 따뜻한 배터리 아저씨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제가 박순혁 이사님을 초청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많을 거라고 제가 예상을 해서 커뮤니티를 통해서 질문을 좀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많은 댓글들이 달렸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좀 꼽아서 박순혁 이사님께 좀 질문을 드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 이번에 굉장히 많은 질문이 나왔던 게 뭐냐면 그 H모 은행의 K모 그 담당자분께서 얘기해요. 하나증권의 김현수 연구원에 얘기하면 되지 뭐. 다 아는 거를. 네, 굉장히 이번에 이제 박순혁 이사님만큼 유명해지셨는데 이 매도 리포트를 내시면서 이 적정 주식 가격을 45만 원 정도로 측정을 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주셨어요. 어떻게 우리 박순혁 이사님은 가격을 밸류에이션을 2025년에 한 700만 원 정도 될 거다라고 예상했던 그 주가가 왜 이렇게 적정 주가가 기관마다 다른 것이냐 그렇게 궁금한 점을 좀 제시를 해주셨는데 일단 이제 제 경우에는 이제 특정 주가를 염두에 두지 않고 이제 신과 편견 없이 나름대로 25년 되면은 이 회사가 이제 어느 만큼의 실적을 낼지 하는 거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고 계산해서 이제 700만 원이라는 이제 목표 주가가 나와서 제가 깜짝 놀란 거고요. 네, 스스로가 계산하고 스스로.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은 지금이야 이제 60만 원이니까 700만 원 해도 10배 정도밖에 10배밖에 안 되니까 좀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그거 처음 만들 때는 6만 원이었어요. 그러면은 6만 원이면 100배가 그렇죠, 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나오니까 사실은 저도 놀랐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뭐 계산은 계산이니까 이제 그렇게 돼서 나온 거고. 반면에 이제 이번에 김현수 연구원 그 리포트 같은 경우는 이제 목표 주가를 먼저 정해놓고 매도 리포트를 쓰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제 현 주가 대비해서 대략 25% 미만이어야지 매도라는 의견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 이제 일단 목표 주가부터 먼저 설정하고 25% 미만으로 딱 맞춰놓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맞춰갖고 이제 그 목표 주가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제 가정의 여러 가지를 손을 본 거죠. 이제 공매도 기관들을 위한 이제 맞춤형 보고서였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결정적으로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이제 이 에코프로의 그 자회사 중에서 가장 값어치가 있는 회사가 사실은 이제 공업용 탄산유통을 갖고 와서
전기차용 수산화 리튬으로 바꾸는 네. 이제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사실은 가장 가치 있는 네. 기업인데 그 기업 같은 경우가 작년에 4사분기 영업이익률이 30%가 넘었습니다. 예, 원래 리튬이 많이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 저희 일론 머스크가 리튬 그 정제 사업에 대해서 이제 돈을 찍어내는 면허다라고 얘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양극재는 그 정도 영업이익률이 안 나오죠? 나오죠. 예, 네, 예. 한 그러니까 10% 되나요? 10%안 되죠. 10% 예, 미만. 한 뭐 9% 정도라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시면 네. 되고. 근데 이제 이거는 30%씩 넘게 네. 남은 단순하게 이제 탄산리튬, 수산리튬 바꾸는 것만 해도 이제 30% 넘는 거고 포스코홀딩스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염호 같은 경우는 저희는 한 90% 가까이 남을 거라고 봐요. 90%가 남는다고요? 100만 원을 매출을 하면은 예, 90만 남는 90만 거죠. 원이 예, 예. 와. 그다음에 이제 저희 금양에서 하고 있는 이제 콩고 민주공화국 그 광산 개발 그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한 55% 정도 남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것도 엄청나네요. 예, 예. 예. 그래서 리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 예, 리튬 하는 회사가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좀 각광받고 있는 게 사실은 이제 그런 이유도 있고 에코프로가 네. 주가 많이 올랐던 것도 이제 그런 이유가 있고 한데 지금 보면은 이제 그 김현수 연구원의 그 리포트를 보면은 영업이익률이 4.5%로 돼 있거든요. 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영업이익률이 4.5%가 되겠다. 30%인데 30% 지금 현재 30%가 네, 50분의 넘어요. 일 토막을. 34%인가 37%인가 그래요. 네, 근데 네. 그게 이제 영업이익률이 4.5% 잡아놓은 거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리튬 가격 가정을 지금 이제 8천만 원 정도 하거든요. 네. 27년에 900만 원이라고 잡은 거예요. 리튬 가격은 왜 이렇게 떨어지나요? 목표 가격 맞추기 위해서 그렇죠. 아, 이게 그 매도 리포트를 쓰기 위해서 그런 거죠. 아, 네. 예, 그 이거는 사실 제가 봐서는 범죄 행위라고 봅니다, 솔직히. 예, 영업이익률을 너무 크게 손받고 예, 그 리튬 가격을 예, 10분의 1 토막을 예, 잡고. 예,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렇게 보면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에코프로를 할 때는 리튬 가격이 900만 원이었다가 그다음에 LNF를 이제 평가할 때는 리튬 가격이 뭐 9천만 원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LNF 실적 추정할 때 27년 실적 추정할 때 그 네. 이제 양극재 가격에 당연히 리튬 가격이 이제 중요한 요소예요. 반영되기 때문에 일체적으로 보면은 한 60% 정도가 반영이 되거든요. 가격에서.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900만 원으로 해서 떨어질 거라고 보면 네. 양극재 가격도 거의 뭐 30% 정도 네. 가격이 떨어진다. 네. 27년에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제 밸류에이션 해야 적정한데 그렇게 밸류에이션 안 쓸 겁니다, 분명히. LNF는 또 다른 기준을 적용해요. 그렇습니다. 예, 예. 똑같은 리튬인데 네. LNF 추정할 때는 9천만 원으로 추정을 하고 그다음에 에코프로 추정할 때는 900만 원 추정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포스코홀딩스에도 분명히 리튬 가격 가정이 있을 거예요. 네. 포스코홀딩스도 만약에 900만 원으로 가정을 해갖고 네. 밸류에이션을 산정을 하면 네. 별로 메리트 없습니다. 음.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가 27년에 그 실적 추정할 때 그 리튬 가격을 얼마로 지금 이제 가정을 잡았는지 네. 그런 부분들도 다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만약에 이제 포스코홀딩스나 LNF나 이런 쪽에 이제 실적 추정할 때의 리튬 가격하고 네. 에코프로가 실적 추정을 할 때 리튬 가격이 다른 가격이 적용됐다고 하면 네. 그거는 범죄 행위죠. 그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예. 겁니다. 이제 검찰이나 금감원에서 조사해서 들여다 네. 봐야 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방금 또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예, 예. 네, 에코프로 머터리얼즈가 곧 이제 상장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시는 에코프로 주주님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예, 에코프로가 그렇게 좀 자회사들 공부 좀 상장하면서- 해요, 좀 제발. 하고 물적 분할하고 자회사 상장하고도 구별 못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진짜. 한심합니다. 자꾸 그런 거 물어보시는 네. 분들은. 그 물적 분할해갖고 LG화학, LG에서 물적 분할해갖고 주가 작살 났는데 에코프로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물적 분할 상장하고 자회사 상장은 엄연하게 다른 거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주로 많이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제 카카오의 경우에 이제 문어발 상장한 이후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 예, 그렇죠. 이제 그런 논리로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것도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이제 제대로 좀 데이터를 들여다보고 얘기해야지. 그냥 넷빛을 막 돌려서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당신 돈이잖아요. 당신들 돈인데 왜 그렇게 무책임하게 그냥 남들 하는 얘기에 그냥 부안내동해서 살펴보지도 않고 그거 저기 차트만 다시 꺼내갖고 과거에 그 기사하고 이렇게 쭉 보면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 엄연히 나오는데 그런 걸 확인할 생각은 안 하고 남들이 그렇다 하니까 그런 줄 알고 불안에 떨고 있으면 어떡하자는 얘기입니까? 답답합니다.
그래도 또 이제 뭐 주주 입장에서는 예. 약간 불안한 마음이 있나 봐요. 그래서 또 이게 공부를 해야지. 불안하면 공부를 해야지. 징징거리지 말고. 또 이거 관련해서 저기 서재웅 대표님께서 예. 그 본인의 채널에서 예. 커뮤니티에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또 해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 그런 그거 것들. 이제 좀 디테일하게 제가 예. 좀 친절한 편은 아닌데 오늘 또 한주주님 옆이니까 좀 친절하게 네, 친절하게. 예,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자회사가 상장하는 거는 사실은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제 왜 그러냐면 비상장일 경우에는 이제 제대로 가치 평가를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공모가 기준으로 해서 한 뭐 3조 정도 얘기가 나오는데 공모가가 3조라고 해서 그 나중에 상장해서 그 3조에 거래되는 건 아닙니다. 네. 상장된 이후에는 이제 시장에서 가치 평가를 다시 받을 텐데 제가 봐서는 대략 한 8조에서 한 10조 정도 가치로 거래될 거예요. 제 판단은. 그러면은 이제 지금 아마 50% 정도 지분 갖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은 만약 10조라고 하면 네. 5조라는 얘기잖아요. 네. 지금 이제 에코프로가 시총이 15조인데 5조짜리 회사가 갑자기 생기는 거하고 마찬가지니까 그러면 그게 주가 올라가지 내려가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카카오의 경우에도 보면 카카오가 이제 20년 요 무렵부터 해서 7배가 올랐는데 네. 그 올랐을 때 주요한 이유가 이제 카카오 그룹의 자회사들이 상장하면서 걔들이 가치를 높게 평가받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카카오 뱅크가 처음에 상장했을 때 뭐 카카오 게임즈부터 상장했으니까 카카오 게임즈 처음 상장하고 뭐 따상하고 뭐 따상상하고 해서 이제 뭐 10조 정도 거래되고 그럼 뭐 얘가 10조인데 얘 지분의 50% 갖고 있는 카카오는 얼마가 돼야 돼서 주가가 올랐던 거고 네. 좀 지나서 이제 카카오뱅크가 처음에 상장했을 때 또 시총이 뭐 30조 뭐 이렇게 되고 했었으니까 얘 지분을 50% 갖고 있는 거면 카카오는 15조의 가치가 더 받아야 되겠네 해서 또 올랐던 거고 카카오페이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카카오도 마찬가지였죠. 예, 그런 형태로 해서 카카오가 이제 그 자회사 상장하면서 그 자회사들이 시장에서 높은 밸류를 받으면서 같이 주가가 7배가 올랐던 거고요. 그 이후에 7배가 올랐던 주가가 이제 지금 3분의 1토막이 났던 거는 그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게임즈가 그 시장에서 고평가 받고 있다가 지금은 원래 그 받고 있던 가격이 4분의 1토막, 5분의 1토막 막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에 따라서 당연히 가치가 같이 떨어진 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나 지금 동일한 문제점이 있는데 성장이 지금 좀 멈춘 상태입니다. 네. 그거는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의 경영상에 사실 좀 문제가 있어서 주가가 빠진 거지 문어발 상장해서 빠진 건 아니에요. 그냥 문어발 상장했다는 거는 이제 도덕적으로 좀 비난의 대상이 있는 거고 주가가 문어발 상장했기 때문에 빠진 거는 절대 아닙니다. 네, 게다가 또 뭐 말씀해 주셨듯이 에코프로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또 시장의 높은 평가를 받으면은 오히려 에코프로의 주가에는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예, 최근에도 예. 이제 지금 이 회사뿐만 아니고 이제 비상장 자회사를 갖고 있다가 그 비상장 자회사가 지금 상장되면서 네. 상장되는 이제 상장을 예비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이제 잘 찾아보시면 걔들이 그 기대감으로 다 주가가 올랐어요. 좀 똑바로 알고 얘기해요. 좀 무식하게 가지 말고. 네, 그냥 뭐 단순히 두려워하실 게 아니라 예. 좀 더 잘 깊이 있게 살펴보면은 오히려 공부하라고 그러니까 공부하라고. 공부합시다. 그래도 좋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4월 11일 날 에코프로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상승률이 굉장히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상치는 하회했잖아요. 그래서 안 좋은 레포트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주가가 원래 목표로 말씀하셨던 그 주가 대비 목표 주가는 아니고요. 적정 주가입니다. 네. 2025년 적정 주가 대비해서 그게 아직도 똑같이 예, 유효합니다. 유효하게 예, 유효합니다. 하시는지. 예, 유효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분기 실적을 자꾸 뭐 그렇게 예민하게 보실 건 없어요. 네. 분기는 이제 사실은 되게 짧은 기간이라서 네.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에 의해서 이제 되게 좀 뭐랄까 변동성이 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큰 추세의 이제 수익성이나 뭐 성장성이나 이제 그런 부분을 사실은 중요하게 보셔야지 분기에 뭐 실적이 조금 줄고 늘고 이거는 사실 3년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렇죠. 의미가 없고요. 이제 2025년을 바라보는데 그럼요, 한 분기 그럼요. 정도야. 그럼요. 예, 예.
다만 이제 기관 투자가들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분기 단위로 보통 평가가 되니까 네.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만 사실 중요한 거죠. 네. 예, 그러니까 기관용 정보하고 음. 개인 투자자용 정보하고는 좀 내용이 다르니까 네. 좀 항상 좀 다르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에코프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에코프로 BM의 경우에는 삼성 SDI나 SK온과 계약하고 네, 양극재 쪽 협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에코프로 BM이 LG엔솔과도 손을 잡을 가능성이 향후 좀 존재를 하나요? 존재하죠. 아, 예, 존재합니다. 네. 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네. 예. 그렇게 된다면 좀 그렇게 긍정적이네요. 되면은 아주 긍정적이죠. 이제 주가 측면에서 엄청난 네. 이제 업사이드 포텐셜을 갖고 있는 거죠. 예, 사실은 이제 저희 쪽에서 보면은 LG엔솔이 결국 나중에 한 40% 정도 마켓시를 차지할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장 큰 고객인 셈인데, 그 반도체를 치면은 이제 삼성전자에 납품할 수 있냐 없냐는 큰 차이거든요. 네. 지금 그러면은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LG 쪽 라인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이제 그런 느낌하고 같은 거니까 되게 큰 아마 주가에서 이제 좀 반응이 있을 것 같고, 네. 뭐 그런 형태로 이제 얘기가 진행되는 걸로 뭐 기사에도 나오더라고요. 네. 네. 예, 가능성이 높은 예, 거.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히스토리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네. 있는데. 옛날에 코프로에서 이제 전구체 사업을 원래 했었어요. 그때 이제 LG 쪽에서 전구체 사업을 한번 해봐라 해서 이제 에코프로가 했단 말입니다. 네. 해서 다 만들어놨는데 네. 이게 2010년도 전에 얘기일 겁니다. 한 10몇 년 전에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이동식 회장이 그 LG에서 얘기해서 열심히 전구체를 만들었는데, 만들었다는 얘기를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일본이 제일 앞서가는 쪽이었어요. 일본의 전구체 하는 애들이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쟁사가 생기면 안 되니까 걔들이 가격을 덤핑을 쳤습니다. 전구체 가격을. 그러면 이제 LG 쪽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한 거라서 가격이 싸게 일본께 들어와도 비싼 가격에 에코프로를 원래 써야 도의적으로 맞는데 에코프로한테 좀 일본 애들 좀 저기 싸게 들어오는데 너희도 이 가격에 맞춰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동채 회장이 고민하다가 앞으로 LG하고 거래 안 해. 하면서 거래를 끊었어요. 그때 그렇게 된 거죠. 2010년도에. 예. 10년도 더 전일 겁니다. 네. 예. 그래서 그때부터 관계가 끊어졌어요. 아. 그때 이제 그 뭐 전구체 사업할 때 은행 돈 빚을 땡겨갖고 네. 해갖고 그때 거의 망할 뻔한 걸로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망할 뻔하다가 이제 일본 소니를 찾아갔어요. 네. 소니를 그 아무런 연고도 없었는데 그냥 득달같이 찾아가갖고 우리도 이제 양극재 사업을 합니다. 저희 거도 품질이 괜찮으니까 좀 써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찾아갔는데 처음에는 당연히 문전박대를 당했죠. 네. 이제 문전박대를 여러 번 당하다가 한 6개월인가 지나갖고 이제 소니에서 한번 갖고 와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갖고 갔는데 소니가 보고 써보니까 괜찮은 거라. 그래서 소니가 사실 살린 겁니다. 에코프로를. LG가 버린 LG가 LG 에코프로를? 때문에 망할 뻔했던 에코프로가 네. 소니가 사실 살린 거예요. 에코프로의 입장에서는 LG에 대한 감정이 안 좋죠. 좋게 어렵겠네요. 예, 그 이후로 계속 안 좋아갖고 네. 그래서 이제 좀 경험시하고 지내다가 네. 근데 뭐 이제 비즈니스 관계 이제 뭐 영원히 그럴 필요가 사실 없잖아요. 그렇죠. 10년이나 지난 일인데요. 예. 지금 보면은 이제 저기 한국 뭐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뭐 누가 뭐래도 이제 세계 최고의 배터리를 만든 회사는 이제 기술력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갖고 있고 세계 최고의 양극재 그 만드는 이제 기술은 에코프로 BM이 갖고 있는데 둘이 손 합치면은 세계 최고의 품질의 이제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좀 관계 정상화해갖고 네. 이제 손을 잡는 게 제가 봐서는 이제 한국 배터리 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되게 좀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거의 한국 배터리, K 배터리 슈퍼파워가 그렇죠. 탄생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에코프로비엠의 공매도 친 기관들은 이제 네. 작살 나는 거죠. 정신 차려라 진짜. 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얘기 좀 들어보고 공매도 쳐도 좀 쳐라. 그냥 무작정 치지 말고. 네, 공매도 잔량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요. 예. 그 저기 상장사가 지금 한 뭐 2,000개, 3,000개 가까이 되는데 네. 그 중에 이제 공매의 금액이 가장 큰 게 에코프로 BM이라는 거 네. 아닙니까? 뭐 주정신이 아니죠. 네. 사실은 이제 테슬라가 네. 사실은 옛날부터 공매도의 무덤이었어요. 네. 2020년도에 이제 공매도 학살이 있었거든요. 테슬라에. 그 해에 아마 9배가 제가 올랐던 걸로 네. 기억하고 그때 이제 공매도 애들이 결국 물어줬던 게
40조인가 50조인가 물어줬어요. 네. 예, 그래서 몇 개 나자빠지고 그랬거든요. 그거를 지금 저는 다시 보는 것 같습니다. 공매도 학살 2022년판 공매도 학살이 또 2020년에 테슬라의 공매도 확살 당했던 게 네. 지금 2023년에 이제 에코프로 BM에서 지금 네. 재현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러니까 그때도 문제가 뭐였냐면 이제 그 테슬라의 공매도 쳤던 애들이 문제가 음. 뭐였냐면 테슬라가 2019년에 이제 그 양산 30만 대 그 캐파가 완성이 돼갖고 네. 그때부터 이익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플러스로 돌아섰죠. 플러스로 돌았어요. 네. 22년에는 실적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단순히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공매도를 네. 친 거거든요. 네. 그게 전형적인 자살행위입니다. 네. 절대 해서는 안 될 공매도에서 가장 이제 조심해야 될 이제 그런 건데 지금 똑같은 일을 에코프로 BM한테 하고 있어요. 네. 그냥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무지성으로 지금 공매도를 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테슬라에서도 마찬가지로 빠르게 성장하고 이익이 빠르게 늘어나는 회사는 절대 공매도를 쳐서는 안 되는 회사라고 책에 적혀 있어요. 교과서에 적혀 있다고. 얘들이 지금 어떤 생각으로 지금 공매도를 치는지 차트만 보고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느낌이라니까요. 네. 예, 지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지금 자기 고집을 부리고 이제 자기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는 거라고. 네. 근데 네 돈으로 자존심 세워라 새끼야. 그 손님도 돈 갖고 자존심을 쳐 세우고 있냐. 네. 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5년 후에 주가까지 끌어서 반영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개풀 뜯어먹는 소리죠. 사실 뭐 성장주가 5년이 아니라 한 30년 그러니까, 주가 그러니까 끌어오잖아요. 5년 뒤를 끌어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네. 지금은 이익이 계속 안 나고 있다가 네. 적자 하다가 5년 뒤에 흑자 네. 나온다는 그 얘기가 5년 뒤에 네. 이익을 끌어온다는 얘기고요. 작년에 에코프로 BM이 지금 영업이익이 250%가 늘었어요. 에코프로는 600%가 늘었거든요. 그 회사를 갖고 5년 뒤에 이익을 끌어왔다고 말하는 게 말 자체가 안 되는 네, 거죠. 그렇죠. 이것들이 진짜 주식을 어디서 배웠는지 진짜 근본 없는 소리를 하는데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네. 그래도 약간 공매도를 한 기관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 대변을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게 그래도 약간 공매도에 순기능이 있잖아요. 순기능은 개뿔이 순기능이 있습니까? 있다고 하는데 공매도에 뭐 공매도 없어야 돼요. 없어야 한국에서는 돼요? 대한민국에서 없어야 돼요. 그따구로 해갖고 안 돼요. 지금 이제 공매도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 결국은 이제 공매도를 칠 수 있는 사람이 네. 기관들만 칠 수 있잖아요. 네. 특히 사모펀드들만 공매도를 칠 수 있거든요. 근데 사모펀드는 누가 가입합니까? 3억 이상 부자들이 가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억 이상 부자들한테는 공매도라는 무기 하나를 더 준 거고 3억이 없는 사람들은 공매도라는 무기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심각하게 부자들한테만 유리한 환경이고 네. 빈자들한테는 불리한 환경이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갖고 지금 이게 이제 판때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계속 유지한다는 게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나마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공매도는 너무나 지금 이제 한국에서는 좀 유리한 상황인 게 상한 기간이 없어요. 그렇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언제 상환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제가 공매도가 상한 기간이 없는 거는 처음 들어봅니다. 미국이나 네. 일본은 당연히 3개월 뒤에 상환하는 걸로 네. 돼 있고요. 상환 기간이 없으면은 뭐 한 10년 뒤에 상환해도 되니까요.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또 문제가 공매도 관련된 각종 데이터들을 수기로 관리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90년대인가요? 전산화가 안 돼 있다니까요. 전산화를 안 시킨다니까요. 지금 일부러. 일부러. 왜 그렇겠습니까? 부자들 배떼지를 불려주려고 그러는 거라고요. 그 금감원 이런 사람들이 다 그 뒤에 자기 뭐 장인어른 뭐 장모님들 다 안제 사실 하니까 사모펀드에 다 가입해 계시겠지. 네. 그분들 돈 많이 벌어들이게 하려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제 지금 문제가 금융감독원 간부들이 퇴직을 하면 네. 금융기관으로 지금 이제 옮겨요. 네. 바로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공무원들은 이제 자기들이 퇴직을 하면은 3년 동안 자기 유관 기관에는 취직을 못 해요. 당연히 그건 당연한 거죠. 자기들이 이제 감독하는 데다가 퇴직하고 바로 취직해 갖고 그거를 봐준다는 거는 이제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거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자기들이 이제 퇴직해서 갈 자리를 위해 갖고 사심을 갖고 이제 국정 운영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공무원 퇴직을 3년 동안 금지하는 그런 이제 규정들이 있는데 금감원은 그것도 없어요. 퇴직해갖고 그냥 가요. 퇴직해서 사모펀드 회사에 가는데 그거 이제 걔들이 공매도로 가장 쉽게 지금 돈을 벌고 있는데 네. 공매도를 그쪽에 이제 기관들한테만 유리하게끔 만들겠습니까? 안 만들겠습니까?
이런 형태의 더러운 카르텔이 지금 여의도를 꽉 장악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분노하는 거 아닙니까? 불공정 경쟁이네요. 그럼요. 네. 예. 없애야 돼요. 네. 일단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전산화 해야 되고요. 예. 아니 이게 지금 2020년에 지금 전산화가 안 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쪽팔리죠 이거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상한기간. 예, 그거는 글로벌 스탠다드니까. 네. 자꾸 뭐 공매도 전면 제한해야 된다 하고 하시는 분들이 자꾸 글로벌 스탠다드 얘기하는데 네. 아니 글로벌 어디를 봐요? 그 지금 저기 공매도를 수기로 관리하고 상한기간 없는 데가 있는가? 아니 이런 거는 글로벌 스탠다드 안 지키고 뭐 자기들 유리한 것만 글로벌 스탠다드 지킵니까? 이런 것들은 좀 반드시 좀 규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그거는 이제 저희의 영역은 아니지만 하여튼 점차 우리나라의 자본 시장도 좀 건전하게 되고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렇습니다.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리고 이제 더 큰 문제가 그 공매도 세력들이 이제 애널리스트들이나 그다음에 각종 증권 방송을 이용한다는 데 있습니다. 짬짬이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리포터 같이 이제 그런 형태로 해서 개인들의 투자 판단을 흐린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증권 회사의 존재 이유가 이제 주식 시장의 존재 이유가 뭐냐면 가격의 발굴 기능이에요. 가격을 제대로 발굴해서 앞으로 미래 성장성이 유망한 이제 미래가 밝은 회사들로 하여금 돈이 몰리게 해서 그 회사가 그 돈을 갖고 설비 투자하고 해서 산업을 일으켜서 그 산업이 일어나면은 거기에 따른 과실들을 국민들이 나눠 먹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 주식 시장이라는 이 제도 자체가 존재하거든요. 근데 지금 공매도가 이런 형태로 그렇게 이제 이 가격 결정, 가격이 이제 형성되는 기능을 자기들 임의로 방해하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대한민국의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도 아주 병폐로 작용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이거는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진짜 저는 국내에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게 그렇게 좀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젊으신 분들이 사학개미 하시는 거 네, 아닙니까? 맞아요. 예, 다들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그런데 그 금융위 위원이라는 사람이 금융위 그 공무원이라는 사람이 와서 이 대한민국의 공매도는 기울어지지 않았다. 평평한데 이 기관들이 훨씬 이제 좀 실력이 있어서 덩크도 하고 허용해 줘야 되고 300 이하 저기 개인들은 이제 실력이 떨어지니까 이 당구장에서 300 이하 맞세이 금지처럼 공매도는 허용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허용하는 거는 괜찮은데 그러려면 첫 번째 전산화하고 두 번째 상환 기관을 제대로 이렇게 명시를 그렇습니다. 해라.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는 공매도가 기관은 프리하고 개인들은 까다롭고 이런 제한이 없어요. 똑같은 이제 조건을 한단 말입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게 뭐 아니 금융위나 뭐 금감원 이런 애들이 이제 이 개인 투자자들 보기를 뭐 동네 초등생들 보는 것처럼 지들은 되게 뛰어난 사람들이고 그 저기 주식 투자하시는 사람들은 개돼지처럼 이제 비하하면서 니들은 실력이 안 되니까 공매도 하면 안 돼. 기관들은 실력이 출중하니까 공매도 해도 돼. 이런 식으로 결정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근본적으로 공복으로서의 이제 국민을 섬기는 태도 자체가 글러먹은 거예요. 자세가. 대한민국 시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이지 공무원 당신 따위가 대한민국의 주인이 아니라고 정신 차리라고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부터 그 서 대표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개미라는 말 쓰지 말자고. 그래서 진짜 우리를 개미라고 이렇게 비하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 공무원 인간들이 이 개인 투자자들을 개미로 지금 취급한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를 또 이렇게 낮잡아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우리도 태평양 돌고래가 되자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정말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이제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편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게 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공매도가 빨리 상환이 돼야 됩니다. 아, 그거는 지금 긍정적인 긍정적인 건가요? 긍정적인 거죠. 예, 공매도 입장에서는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진 거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급하게 그 리포터가 이제 급조된 좀 느낌이 나는데 그 급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제 거래소로 이전 전에 빨리 지금 이제 공매도 했던 거를 좋은 가격에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급박하니까. 급박하니까 급박하게 리포트가 나오고 급박하게 리포트가 나오다 보니까 대도 안 하는 가정들이 거기 들어가서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지금 사단이 일어난 거죠. 지금.
그러면 이 순간에 매도하시는 분들이 많게 되면은 예. 정상적으로 낮은 가격에 청산할 수 있게 되면은 또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예. 잘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잘 좀 가지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아니 뭐 그거는 이제 각자 판단이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실 건 아니고 그분들 중에서도 심성이 아주 이제 좀 고우신 분들이 있어갖고 네. 아 저 불쌍한 개간 공매도 새끼들 내라도 좀 살려줘야지 하고 낮은 가격에 줄 수도 있죠. 네. 예, 뭐 그거는 이제 각자의 판단이죠. 예, 뭐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뭐 네. 굳이 뭐 그렇게 뭐 하실 이유가 있나 싶습니다. 예. 그렇네요. 그래도 좀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편입되게 되면 그런 이제 공매도가 청산된다라고 예. 하는 그런 장점이 그다음에 있을 수도 플러스 있겠네요. 하나 더 있는 게 네, 플러스. 예, 연기금들이 의무적으로 사야 되는 물량들이 생겨요. 그러면은 자금이 더 많이 들어오니까 그렇습니다. 긍정적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급상으로 되게 큰 변화가 있는 거고요. 제가 이제 담당했었던 그 종목들 중에서 수닥에서 덩치가 커져갖고 그래서 이전했던 종목들이 있는데 네. NC소프트가 그랬고 다음 카카오, 네이버 이런 회사들이 다 네. 마찬가지였어요. 네. 그런 회사들이 이제 다 보면은 코스닥에서 거래소로 옮긴 다음에 큰 랠리가 있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예. 그 수급적인 이유들 예. 때문에 아마 이제 에코프로비움도 이제 그렇게 될 거로 보입니다. 좀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예, 근데 예, 빨리 예. 올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공매도 애들은 정신 네. 차려야 돼. 너희들 얼마 안 남았다, 진짜. 형이 걱정돼서 하는 얘기야. 떨고 있다 지금. 그 방송한 거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봤는데 예. 뭐랄까 저의 새로운 색다른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것 같아갖고 네. 원래 이제 그 방송 제가 같이 하자고 말씀드렸던 게 이제 너무 요새 욕쟁이 아저씨로 좀 이미지가 굳어지는 것 같아갖고 네. 좀 지성적이고 섬세하고 뭐 이런 모습도 내가 있다는 거를 사실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 한주님하고 이제 같이 한번 하자. 잘 된 것 같아요. 네, 거의 뭐 이미지 변신에 성공하신 것 같은데 다른 채널에서 출연하셨을 때는 막 이렇게 굉장히 화나 계시잖아요. 예. 그래도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되게 약간 따뜻한 배터리 아저씨로서의 예. 면모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한번 제가 더 한번 어떻겠냐. 네. 예. 오늘은 이제 특히 또 그 반도체 얘기를 제가 좀 하려고 하는데 사실 반도체 쪽이 또 이제 한주주님이 또 이제 전문가시거든요. 삼성전자 출신이시니까 같이 좀 얘기하면은 좀 시너지가 날 것 같아갖고 네. 사실은 이제 저는 2000년대 초반에 이제 반도체 장비 쪽 애널리스트라고 했어갖고 2000년 초반부터 언제까지 하신 거예요? 2000년 초반에 살짝 했죠. 살짝 네네. 하다가 이제 그 다음에 펀드 매니저 쪽으로 넘어가서 네. 그쪽에서도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바이 사이드, 셀 사이드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제 증권사 쪽이 보통 이제 셀 사이드라고 얘기하고 네. 그 다음에 자산 운용사 쪽이 이제 바이 사이드라고 얘기하거든요. 이제 바이 사이드 쪽에도 또 자체적으로 애널리스트들이 있어요. 좀 이제 그런 역할을 제가 했었어갖고 네네. 같이 쭉 이어서 이제 사실은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제가 2003년인가 4년에 이제 지점 생활 시작했는데 지점에 있을 때도 이제 삼성전자 위주로 많이 투자를 했었어 갖고 한 2010년 11년까지 제가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삼성전자를. 네. 그래서 이제 초기에 좀 재미를 보고 좀 너무 좀 일찍 좀 뛰어내리는 좀 감이 있어 갖고 그래도 거의 10년을 하셨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많이 그래서 재미를 예, 보셨- 그래서 이제 관심도 많이 있었고 뭐 나름 이제 저도 공부를 많이 해서 이제 반도체 쪽은 좀 잘 아니까 네. 저번에 이제 김 작가 TV에서 반도체 쪽 얘기를 제가 좀 했고 네. 그러니까 이제 2차전지나 얘기하지 새끼가 반도체를 얘기하고 있냐 뭐 이런 얘기를 또 하신 분들이 있고 한데 사실은 반도체가 더 전공이고요. 네. 예, 2차전지가 이제 최근에 익힌 이제 좀 그런 느낌인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좀 옛날 이야기만 제가 알고 있고 최근 얘기는 잘 모르거든요. 이제 최근 얘기는 우리 또 이제 한주님이 2020년? 저는 2010년 8월에 입사를 해서 예. 2020년 10월까지 다녔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일은 또 이제 주주님이 잘 하실 네. 테니까 같이 하면 좀 시너지가 있지 않겠나 해서 이제 같이 한번 해보자. 제가 이제 해서 그 자리를 마련했고요. 또 이제 지금 되게 중요한 부분이 삼성전자 주주가 600만 명이라는 거잖아요. 600만 명. 예. 대한민국 인구가 한 5천만 명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10명 중 1명 그 이상의 분들이 삼성전자 주주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최근에 또 이제 주가가 좀 괜찮아 갖고 손실 났던 거를 많이 좀 회복한 상태일 겁니다. 예. 이제 뭐 은근까지는 안 되더라도 이제 뭐 대충 한 20% 정도로 이제 손실이 축소된 상태여서 네, 맞습니다.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되나 더 끌고 가야 되나 또 이제 좀 아주 중요한 시기니까 네. 그거에 대한 좀 의견을 이제 좀 한주주님께서 좀 내주실 수 있을 것도 같고 예. 그래서 한번
진행한번 해보자 네. 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고요. 판단하시는 데 있어서 이제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제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사라 팔아라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또 이야기 들으시면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결정할 수 있는 포인트 잘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이 경기 민감주잖아요. 이게 사이클을 타는 산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는데 참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삼성전자 빨리 정리하셔갖고 2차 전지로 옮기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예. 그러면 오늘 이제 삼성전자 내가 대표분들- 책임질게요. 너 아, 겁내지 말아요. 아, 겁나서 그런 건 아니고요. 겁나서 그런 건 아니고 삼성전자 이제 궁금하실 테니까 예, 한번 쭉 얘기를 한번 쭉 본격적으로 해보죠. 예.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삼성전자 연봉 차트입니다. 이제 네. 1998년도부터 이제 최근까지인데 IMF 이후로부터 지금까지요. 그렇습니다. 예. 98년도에 이제 624원을 기록했었어요. 와, 624원이 그때 많이 떨어진 가격이었죠. 많이 떨어진 네. 가격이었죠. 이제 저 때가 그 IMF 때니까 네.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고 이제 다 안 좋았고 그렇죠.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저 때도 되게 위기였어요. 사실은. 요번에 이제 감산 발표를 했는데 그 감산 발표한 게 1998년에 저 시기에 감산 발표가 있었고 지금 5년 만에 다시 한번 사반세기 만에 네. 다시 한번 감산 발표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때 624원 하던 게 그 이후에 계속해서 올라갔고 이제 2021년에 96,800원까지 150배가 오른 거고요. 네. 최근에 이제 많이 좀 떨어졌지만 그래도 6만 원 위에 있으니까 네. 보면은 대략 한 100배 정도 네. 이제 상승해 있는 상황인 거죠. 일단은 이제 최근에 주식 시작하신 분들이 삼성전자 주식이 많은 게 딱히 딴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삼성전자가 지난 뭐 98년부터 뭐 그 이전부터 해도 그렇고 이제 계속해서 올랐던 주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오른 주식은 내가 계속 투자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지 않겠나.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좀 막연한 생각을 하고 사실은 들어온 사람이 600만 명이었던 거고요. 이게 이제 워렌 버핏이 항상 하시는 이제 백미러를 보고 투자하지 마라 네. 하는 거를 정면으로 위반한 전형적인 백미러를 보고 투자한 이제 그런 사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25년 동안 우리를 이제 저버리지 않은 주식이 대한민국에 몇 개 없습니다. 예, 이제 저버릴 때가 됩니다. 이게 그래서 좀 심각하게 사실은 보셔야 되는데 네. 지금 이제 여의도에서는 반도체 쪽에 몰빵해 놓은 상태여 갖고 예. 이게 이제 롱숏 펀드가 지금 사실은 여의도에서 가장 운용 규모가 큰 펀드들이에요. 그래서 롱숏 펀드들이 하나의 전략을 이제 만들게 되면 그 전략을 이제 뭐 대형 프로나 여러 가지 증권 채널, 이제 유튜브 이런 걸 통해서 전문가들의 입을 빌려갖고 그 전략을 이제 개인들한테도 그대로 이제 전파해서 그 방향으로 좀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 있는데 그게 지금 작년 한 11월, 12월부터 전형적으로 반도체를 사고 2차 전지를 팔아라. 이런 형태로 지금 포지션이 다 맞춰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 작년도 안 좋았지만 올해 들어서 이제 반도체 쪽이 너무나 지금 안 좋은 상황인데 계속해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이제 거짓 정보, 반도체가 지금 나쁘진 않고 뭐 곧 좋아질 거고 뭐 이런 이제 희망 고문을 좀 많이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여 갖고 좀 냉정하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먼저 이제 150배가 올랐는데 왜 150배가 올랐는지 그 이유를 먼저 좀 한번 되짚어 볼 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예. 일단 이제 좀 시기적으로 보면 이제 1998년부터 2008년이 일본 업체들하고 대만 업체들 주로 이제 반도체 치킨 게임을 할 때였어요. 요거는 이제 아마 그 얘기를 들으셨을 예, 텐데. 몇 차례 했었죠. 예. 그때가 이제 전형적으로 불경기에 때 시설 투자를 확 해갖고 예. 그래서 이제 호황기가 오면은 돈 왕창 벌어가지고 그 돈 쟁여놨다가 불황 오면 다시 투자해서 격차를 계속 벌리고 그걸 못 쫓아가는 애들은 계속해서 탈락하는. 그래서 이제 일본, 대만 회사를 다 때려잡던 시기가 저 무렵이고요. 저 때가 이제 624원에서 14,819원까지 24배가 올랐고, 24배. 예. 그 다음에 이제 2008년부터 2013년까지는 이때는 스마트폰이 새롭게 이제 출시가 돼서 네. 저 때는 삼성의 스마트폰이 진짜 좋았습니다. 아, 저 때는
저도 2009년에 아이폰 쓰다가 예. 삼성전자에 2010년에 입사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윗분들의 그런 조언으로 삼성전자 그 폰을 바꿨어요. 예, 갤럭시. 그때 갤럭시 3로 바꿨는데 예. 아이폰보다 저는 더 좋았었어요. 그래서 되게 바꾼 거 만족스러웠었거든요. 예. 그때가 이제 사실은 갤럭시가 이제 아이폰 대비해서 이제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예, 그 중에 맞아요. 제일 큰 게 뭐였냐면은 화면이 컸습니다. 화면 크고 호환성 좋고 예. 한국인들이 쓰기 좋은 인터페이스였어요. 스티브 잡스가 약간 이제 뭐랄까 편집증 같은 게 있어갖고 아이폰은 절대 한 손에 딱 들어오게. 그래서 이제 5.2인치인가 그 규격을 넘지 못하게 자기가 이제 살아있을 동안에는 계속 그랬었거든요. 그걸 고수했죠. 예, 그 와중에 삼성전자는 이 화면을 키워갖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갤럭시가 그때는 아이폰 대비해서 되게 좋았는데 네. 스티브 잡스가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나 하여튼 이제 네, 최장암이요. 예. 팀 쿡이 물려받아서 팀 쿡이 이제 화면을 키우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화면은 갤럭시가 크다는 이제 가장 경쟁 우위가 사실은 사라지기 시작했던 거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저 때가 갤럭시가 잘 팔려서 반도체보다는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좀 지지부진하다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2659원부터 96,800원까지 또 이제 4,700원 올라가는 랠리가 네. 생기는데 이때 제 핵심은 클라우드 서비스였어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처음에 이제 98년, 08년 이 무렵에 이제 반도체 할 때는 수요처가 처음에는 이제 PC였다가 노트북으로 넘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PC, 노트북 출하량 이런 거를 우리는 항상 보고 그랬었는데 데이터를 2008년, 13년 넘어갈 무렵에는 이제 스마트폰 출하량, 모바일을 네. 쭉 봤었고 그러다가 이제 2015년, 21년 때는 이제 서버용 디램 그런 형태로 이제 새롭게 수요처가 생기면서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이익을 늘려갈 수 있었고 그래서 이게 150배까지 올랐던 거거든요. 이제 이런 흐름을 보면 그러면은 지금 현 시점에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이 그러면 서버용 디램 수요를 이어가는 추가적인 그런 이제 반도체가 쓰일 부분이 있는가? 새로운 수요처가 발굴되냐 안 되냐? 사실 이게 제일 핵심인 거고요. 2021년 무렵에 이제 반도체 그 빅사이클 얘기가 나왔을 때는 그때는 이제 메타버스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AI라든지 뭐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이제 챗GPT 같은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이제 반도체의 수요체가 될 거다 하는 그런 논리가 사실은 이제 반도체 그 슈퍼 사이클에 받침하는 논리였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는 조금 또 내용이 다릅니다. 네. SK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랑 아주 다른 길을 걸었네요. 차트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2003년부터 놓고 보면 삼성전자하고 유사하다. 2003년부터 보면은 이제 2,453원에서 15만 500원까지 61배가 오른 거니까 2003년 이후에는 이제 삼성전자하고 좀 동일한 흐름이었다라고 볼 수 있지만 2008년에도 크게 한번 빠졌었거든요. 그때 5,770원까지 빠져갖고 금융위기 때. 그때도 이제 보면은 그 이후에 26배가 올랐으니까 이제 그 이후에는 삼성전자하고 좀 동일한 흐름이었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달랐어요. 네. 이게 이제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 1999년, 2000년 이 무렵에 하이닉스가 심각하게 위기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치킨 게임의 희생양이 된 겁니다. 이때는 하이닉스가 저 무렵에 이제 제가 반도체 장비 담당하는 애널리스트였으니까 그때 이제 63빌딩에서 SK 하이닉스가 애널리스트 기관 투자가 다 모아놓고 설명을 했었어요. 주가 막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아니 지금 SK 하이닉스도 지금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이거를 왜 자꾸 돈을 빼앗고 계열사를 지원해 주냐. 이러다가 니네도 망한다. 그랬더만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3년도에 결국은 이제 감자를 당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때는 국민 감자주였어요, 저게. 왜냐하면은 그 이전에 보시면 이게 70만 원 하던 거예요. 77만 원 하던 거였거든요. 와, 최고가가. 77만 원 하다가 주가가 쭉 떨어져서 7만 7천원이 되면 10분 1토막이 나잖아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이거 싸다. 저렴하게 계좌에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들어갔는데 계속해서 물리니까 쭉 빠지니까 77만 하다가 7만 7천 원도 쌌는데 7,700원이면 오죽 더 싸겠습니까? 100분의 1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7,700원에 이거는 턴어라운드만 한번 하면은 대박이 돼서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었어요. 저때 뭐 거래소 그 거래량의 3분의 1이 SK 하이닉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랬는데 7,700원에 들어간 사람도 결국은 감자가 돼갖고 2,450원 돼서 저 다 날렸거든요. 저런 지인들이 있었어요. 저때 국민 감자주로 유명했었습니다. 맞아요. 저 시점 기억나네요. 그래서 감자를 다 당하고 난 다음에 이건 끝났구나.
했는데 거기서부터 다시 저렇게 올라온 거죠. 저때 당시에 제가 이제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저렇게 해서 망한 상태에서 중국 애들이 이제 SK 하이닉스 직원들을 빼가려고 네. 원래 있던 연봉의 2배, 3배를 지급하면서 그 연구원들을 많이 빼가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많이 안 갔고 뭐 일부 가긴 했지만 많이 안 갔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저게 살아났는데 제가 저렇게 망했다가 되살아난 경우를 본 적이 되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SK 하이닉스 쪽 그때 사람한테 한번 내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살아나게 됐냐 하니까 울면서 버텼다더라고. 의리로. 우리 현대인데 그래도 네. 의리로 회사를 한번 살려보자. 자기 이제 회사는 망했지만 망한 상태에서도 어떻게 한번 살려보자 하면서 그 조직원들이 진짜 악으로 깡으로 버티면서 아우, 멋지다. 예. 그렇게 해서 제 회사가 네. 수령해서 다시 오. 살아난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일단은 이제 재무적인 위기 상황에 빠져버리면 그 이후에 회사가 다시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그 재무적인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감자라든지 뭐 이런 이제 기타 문제점들이 생겨서 주주들은 그 이후에 회사가 살아나도 남는 게 없어요. 그게 이제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게 저 차트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이전에 갖고 계셨던 분들, 98년, 99년에 갖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회사는 살아났지만 네. 내 재산은 안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영영 안 살아날 것 같은데요. 영영 안 살아납니다. 예, 예. 똑같은 케이스 어떤 게 있냐면 네. 이제 요새 최근에 그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 코스모 신소식,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도 네. 실제로 보면은 이제 1990년대 사신 분들은 네. 지금도 10분의 1토막이에요. 그때도 엄청난 회사였네요. 예, 예. 네. 그때가 이제 세한 미디어라고 네. 좀 나이 드신 분도 알 겁니다. 비디오 테이프 네, 만드는 네. 회사였어요. 예. 예. 근데 비디오 테이프가 2000대 들어오면서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그 회사도 감자를 한번 당하고 그러면서 업종 전환해서 2차 전지 관련주로 거듭난 거거든요. 살아났군요. 예, 예. 그러니까 일단 이제 저런 케이스에 재무적인 위기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주식들은 손절 치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다시 살아나도 내 주식 감자되고 난 다음에 살아나면 아무 관계 없거든요. 네. 나하고는. 근데 이제 SK 하이닉스의 경우에 지금 보면은 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재무적인 위기 상황에 좀 이제 향해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사실은. 현 시점에요. 현 시점에서 위기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주가가 뭐 좀 빠졌다가 다시 회복되겠지가 아니고 네. 이 모드로 가다가는 좀 생사와 관련된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상황까지 지금 사실은 반도체 여파는 안 좋거든요. 네. 그래서 안 좀 좋죠. 냉정하게 보셔야 되고 삼성전자도 제가 봐서는 파는 게 맞지만 SK 하이닉스는 더더욱 팔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가가 한 8만 원대 위에서 예, 8만 9만 원 하니까 8, 9만 원 정도 하니까. 예, 사실 보면 크게 빠진 것도 없어요. 15만 하다가 8, 네. 9만 하니까 이제 저기 네이버나 카카오베이스는 덜 빠진 거죠. 네. 예,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여의도 롱숏 펀드들이 반도체 롱 포지션을 갖고 있어서 인위적으로 가격을 많이 좀 지탱해주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높은 가격으로 인위적으로 지탱해줄 때 팔고 나가는 게 제가 봐서 맞을 것 같아요. 네. 예. 그게 근데 삼성전자 보니까 예. 4월 7일 날 예. 엄청난 그 어닝 쇼크가 나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달려와서 8,800억 원어치를 순매수를 했더라고요. 예, 예. 그게 정말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만 사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반도체주를 사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눈치를 보는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예. 이게 좀 그래도 내가 모르는 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버리십시오. 예, 외국인도 멍청하고요. 네.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투에서 이제 고유자산 팀에서 이제 운영하고 할 때 그때 제가 대리급이었거든요. 그래서 대리급에서 이제 매일 회의를 하는데 할 때마다 제가 보고한 게 수급 동향을 보고 그랬어요. 외국인 오늘 얼마를 샀습니다. 기간 얼마를 샀습니다. 주로 산 종목은 뭡니다. 이걸 제가 1년 내내 한 2, 3년, 한 2년 가까이로 쭉 했는데 네. 2년 지나서 제가 느낀 게 쓸모없는 짓을 했구나. 쓸데없는 짓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 순매수 동향을 체크하고 하는 게 외국인들 사는 걸 왠지 따라서 하면은 내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 것 때문에 사실은 체크를 하는 거잖아요. 네. 안 그래요. 예, 저희가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해보면서. 그래서 외국인 뭐 순매수 동향 이런 거 체크할 필요 하나도 없고요. 특히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외국인들이 순매수가 이제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집중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오르는 케이스가 있어요. 네. 반대로 외국인들이 계속 파는데 주가가 오히려 안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멈추고 주가가 폭락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
반대로 이제 외국인들이 순매도를 멈추고 매수로 돌아서서 주가가 폭등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예. 이 반도체도 어떻게 보면은 예. 순매수를 외국인들이 멈추는 순간 굉장히 좀 암울한 일이 암울한 일이 벌어질 보일 수 수 있겠네요. 있다. 예, 예. 그러니까 8,800억 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8,800억씩 계속 사다가 어느 날 갑자기 8,800억 팔아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장담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 매수세를 쭉 체크하고 하는 게 걔들이 지금 사서 1년 내내 사기만 하면 그러면은 사다 보면 언젠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체크할 필요가 사실 있을 텐데 걔들이 언제 마음을 바꿔 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오히려 외국인들의 자금이 많은 것이 또 불안 요소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신경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네. 거는 예, 맞출 수가 없어요. 그거 그렇죠. 갖고는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예. 오히려 기업을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기업과 산업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주주님의 이제 그 역작 띵크 심플하게 생각하셔야 네. 돼요. 돈 버는 사람은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네. 예. 띵크 심플. 예, 예. 그러니까 너무 도움도 안 되는 지표를 들여다보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머리만 복잡해. 머리만 복잡해지니까. 예, 예. 뭐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문제가 반도체가 더럽게 안 팔리고 있는 게 사실 문제입니다. 안 팔린대요. 예, 네, 예. 요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거는 이제 22년도 이제 자료인데 네. 보면 이게 맨 왼쪽에 있는 게 21년도 자료,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게 22년 원래 예상치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오른쪽 세 번째 있는 게 예상치 대비 실제로 팔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21년 대비해서 22년에 당연히 조금씩 늘어날 거라고 스마트폰 그렇고 PC 태블릿은 조금 주는 형태로 봤고 그 다음에 이제 비클 쪽은 이제 조금 늘어날 걸로 봤는데 스마트폰은 오히려 많이 줄었어요. 1,360만 대가 1,090만 대밖에 안 팔린 거니까. 네. 저게 이제 심각한 수요에 좀 뭐랄까 수급상의 미스매치가 이제 발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잘 안 팔리는. 저게 2022년이잖아요. 22년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22년에 재고가 엄청 쌓였던 게 바로 이제 저 효과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애초에는 이제 1,370만 대가 팔릴 거를 생각하고 이제 생산 스케줄 잡았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1,090만 대밖에 안 팔린 거니까 네. 저게 한 300만 대 가까운 분량만큼의 반도체가 재고가 쌓여버린 거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상태에서 문제가 계속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감산 발표를 한 네. 이제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또 지금 이제 2023년은 경기 침체잖아요. 예. 수출도 안 좋고 그런 상황에서 예. 그러면 생산이 더 안 좋아질 텐데 그렇죠. 2022년보다 더 안 좋아질 거는 거의 그렇죠. 기정사실이잖아요. 예, 예. 더 안 팔리겠죠. 더안 팔리겠죠. 그러면 더 쌓이겠죠.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요거는 이제 SK하이닉스 연결 기준 재고자산 추이인데 보시듯이 18년 1Q부터 시작해서 재고자산이 계속해서 누적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 네. 추세가 22년 지금 3, 4분기까지 나와 있거든요. 네. 3, 4분기 보면은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재고자산이 늘어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그 반도체 관련된 그 전방 산업에서 이제 물건들이 안 팔리다 보니까 저렇게 이제 재고가 쌓인 이제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삼성전자 재고도 지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네. 2008년도도 되게 이제 반도체 경기 안 좋았던 때예요. 네. 근데 이제 저때 보면은 그 반도체 재고 최고치가 6주였습니다. 네. 지금은 16주까지 올라간 거거든요. 저희가 반도체 설비 뭐 이런 에너지 하면서 저렇게 쌓인 거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네. 저건 진짜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는 네. 얘기거든요. 최근에 저 얘기 들으신 거 있으시다고? 저도 이 정도는 본 적이 없어가지고 예, 예, 예. 이게 뉴스 보니까 예. 반도체 재고가 16주나 쌓여 있다고 하던데 예. 그 실환이 예.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 그랬더니 진짜 요즘에 잘 안 팔린다고 재고 많이 쌓여 있다고 그 정도 될 거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예, 예.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가 그 궁금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심이 되는 거래축이 중국하고 미국이에요. 근데 미국에서는 지금 경기 침체 때문에 수요가 점점 안 좋아질 걸로 가고 있고 또 중국은 미국 미중 무역 분쟁의 영향으로 또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양대 산맥이 다 안 좋아지는 상태에서 그래도 이제 삼성전자는 우리는 매출을 극대화해야 된다. 그렇게 뭐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수요처가 그렇게 따라오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4월달 그때 실적 발표할 때 삼성전자가 이제 감산을 발표했잖아요. 네. 이제 감산을 발표했으니까 한 이후에 지금 시장 반응은 이제 그러면 바닥은 찍었다. 네. 앞으로는 좋아질만 남았다. 이렇게 지금 이제 분위기를 몰고 가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은 게 예. 이거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음. 이렇게 김치국부터 마시는 그게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이 동기부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직원들 동기부여를 위해서 또 주가의 그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인 상황에서 그게 턴어라운드 되는 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생산량을 줄여갖고 생산량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기존 쌓여있던 재고가 빠른 시일 내에 줄어들리는 만무하고. 그렇죠. 그게 뭐 랏이 한번 들어가서 나오는 데까지의 그 기간이 예, 걸리는데 한번 들어가면 그 긴 라인을 통과하는데 거의 한 120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이미 들어가 있는 물량만큼은 우리가 뽑아낼 수밖에 없는 거여서 그게 좀 딜레이가 발생을 해요. 120일이면은 한 넉 달 정도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예. 좀 12인치 웨이퍼의 그 선단 공정의 경우에는 그 정도 기간이 걸리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생산 물량을 뽑아내는 거고 그러면은 감산을 발표했다라고 해도 그걸 그렇게 바로바로 대응을 하는 게 공장에서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이제 실제로 생산량이 줄어드는 시점은 한 3, 4분기 정도가 돼야 된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그리고 거고요. 또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이 줄이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내년치를 거의 이렇게 땡겨가지고 생산하는 그 풀인 물량을 그래서 막 계속 생산하는 엄청나게 이렇게 캐파 꽉꽉 채워가면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내년치를 땡겨가지고 막 그렇게 무리하게 생산 정도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지 그게 감산을 그렇게 뭐 드라마틱하게 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는 내부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가격 자체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재고가 줄어든다는 거로 그쳐서는 안 되고 기존에 있는 재고가 적정 재고 수준 그러니까 이제 한 4주 정도 수준까지 일단 줄어들고 그 이후에야 가격이 올라가는 거니까. 네, 그 시간이 좀 걸리겠죠.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면은 제가 봐서는 이제 지금 1, 4분기에 6천억 흑자가 났는데 실제로 이제 반도체 부분은 적자였고 한 3, 4조 정도 적자 났다고 하니까 2, 4분기에는 그 적자의 규모가 더 커질 거고 3, 4분기 들어갔고 그 적자의 규모가 적어진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흑자로 돌아서기는 올해 내는 흑자는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제 3, 4분기, 2, 4분기 더 나빠지고 3, 4분기 적자의 폭이 더 커지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 라고 보는 게 사실은 좀 더 이제 정확한 분석이거든요. 근데 이제 막 주식 시장에 이런 어려운 측면을 어느 정도 이제 예상했었던 게 있잖아요. 작년에 삼성전자가 이제 1분기에 어려울 거야라고 하는 그 예상했던 측면들을 작년 10월에 쫙 이렇게 미리 끌어가지고 반영을 해서 5만 원대 초반까지 떨어진 거 아니었느냐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 이제 주식을 조금 있으면 나아질 거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에서 또 사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거는 진짜 잘못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이제 삼성전자가 가장 영업이익이 많이 났었던 해가 2018년, 19년 한 이 정도 무렵인데 그때 주가가 얼마였냐면 지금 가격이었어요. 6만 5천 원이었어요. 그때 영업이익 60조 날 때거든요. 60조 날 때 6만 5천 원이었는데 올해는 이제 연간으로 삼성전자 기준으로 해서 적자를 보는 게 불가피할 거로 보이는데 그런데 똑같이 60조 원의 영업이익이 넘어가는 시점에 가격을 기록한다는 거는 말이 사실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거기다가 또 기존에 있었던 수요처가 그렇게 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수요처가 나오는 것도 조금 아직 그 힘이 취약하잖아요. 그렇습니다. AI나 뭐 자율주행 이런 쪽에서는 돈이 안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그 얘기하려고 합니다. 결국은 이제 새로운 수요처가 나와야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빠른 회복이 가능한 이제 구원이 가능한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각각의 수요처별로 앞으로 미래 전망이 어떻게 봐야 되냐 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먼저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는 이건 안 되는 거 이미 다 이제 여러분들도 다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계실 텐데 좀 이제 자세하게 한번 제가 또 말씀드리자면 이게 이제 메타버스 얘기가 처음 나온 게 사실은 그때 2010년 무렵에 아바타가 나오면서 아바타 1이 센세이션이었죠.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그러면서 이제 메타버스 얘기가 나왔었어요. 2010년도에 이제 그 아바타가 되게 흥행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극장이 3D를 상영했었거든요. 이제 안경 쓰고 영화 가서 보신 기억 날 겁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 아바타 봤을 때는 진짜 신세계여갖고 앞으로 영화는 다 3D겠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불과 한 1년 지나니까 다시 다 원상 회복을 해버렸어요. 어지러워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제 AR, VR, 뭐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이제 3D 환경을 이제 사람들한테 구현해 준다는 건데 사람들이 3D를 안 좋아합니다.
그렇죠. 이런 거 오큘러스 리프트 예, 같은 거 예, 나오는데 그걸 예. 쓰고서 보면은 너무 이제 머리 아프고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오래 끼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가격은 비싸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2022년에 아바타 2가 다시 나오면서 이제 3D가 다시 한번 좀 붐이 되지 않겠나 하는 기대 같은 게 있었는데 흥행 스코어 자체는 나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화제성은 처음 생각했던 것에 비해서 확 떨어졌고 그렇죠. 저 이후에 다시 3D 영화가 보편화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제 영화 역사상에 보면 3D는 여러 번 도전이 있었던 거예요. 네. 1957년 작품 저게 이제 다이얼 M을 돌려라는 알프레드 히치콕 작품입니다. 네. 저거 알고 3D였어요. 저게 3D였어요? 저게 3D입니다. 예. 흑백 영화 아니에요? 흑백 영화인데 저게 네. 3D였습니다. 안경 쓰고 맞나요? 안경 쓰고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셀로판지 해갖고 예, 양쪽으로 해서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 네. 예. 그러니까 그 3D에 대한 이제 영화계의 도전은 여러 번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극장 입장에서는 그냥 2D 보는 것보다는 3D를 보면은 이제 객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네. 극장 입장에서는 할만하거든요. 지금 1957년 이제 그 다이얼 M을 돌려라부터 시작해서 그 이전에도 있었고 그 이후에도 한 번 더 있었고 뭐 그랬는데 그때마다 살짝 이제 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고 좀 이제 붐이 부는 듯하다가 다시 없어지고. 그 지금이라도 마찬가지인 거고. 네. 그래서 애초부터 저는 AR, VR, 메타버스 이런 거는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주식하실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봐서는 인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사람들이 그 서비스에 대해서 과연 돈을 지불할 용의가 있을까 없을까? 저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거는 메타버스는 구원책이 안 되고 네. 자율주행. 자율주행은 여전히 먼 훗날의 일입니다. 네. 예, 이게 이제 요 기사는 첫 발만 뗀 자율주행 늦어지는 상용화, 대중의 기대도 낮아졌다 해서 이제 4월 9일 날 나온 기사고요. 이게 뭐냐면 지금 이제 테슬라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를 많이 갖고 계시는데 네. 로봇택시 이런 거. 근데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 로봇택시를 가장 먼저 상용한 거는 이제 크루즈고요. 저 크루즈 차가 실제로 샌프란시스코의 자율주행 그 택시로 다닙니다. 네. 다니는데 저 새끼가 사고를 내요. 사고를 내요. 사고 낸 겁니다. 저기 추돌해갖고 자율주행 차량이 앞에 가는 트럭을 저렇게 박아갖고 네. 저런 건뿐만 아니고 이게 이제 차가 비어 있으면 그러면은 이제 구석탱이 가갖고 이제 있다가 네. 이제 뭐 호출을 받든지 하면 그때 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애들이 이제 AI가 좀 멍청한 짓들을 많이 하는데 도로 대변에 이제 도로 대로에 저 크루즈들이 일렬로 쭉 줄을 서갖고 이렇게 서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도로 교통을 마비시키고 막 그런 이상한 짓들을 막 해요, 네, 쟤들이. 그래서 이거 저거는 안 되겠다. 아직 갈 길이 머네요.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온 얘기가 한때는 이제 시가총액 9조까지 갔던 아르고 AI가 지난해 청산했고 저 아르고 AI 투자했던 데가 미국의 포드, 포드하고 폭스바겐이 저기 공동 투자했던 네. 회사거든요. 아르고 AI는 청산해 버렸고요. 네. 현대차도 이제 옵셔널이라고 미국의 이제 벤처기업 저기 자율주행하는 회사를 네. 이제 큰 돈을 주고 투자한 게 있는데 그거 지금 매년 수천억씩 까먹고 처치곤란이고요. 거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저렇게 로봇택시를 이제 처음에 하려고 했던 데인데 네. 그 크루즈가 저러고 있으니까 그 밑에 있는 애들은 아예 진척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상태고 네. 기술이 이제 레벨 4 단계는 진짜 하세월이고 레벨 3를 받은 것도 두 곳뿐인데다가 비용에다가 규제 같은 난관 봉착해 네. 있고 안전 윤리 문제 이전하고 끼어들기 등 돌발 사항에 대한 대처 능력이 부족하다는 네. 이제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되고 있어서 자율주행용 반도체 시장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자율주행이 만약에 정말 이런 것들이 다 극복이 돼서 잘 되면은 반도체가 더 좋아질 것 같죠. 생각보다 이게 돈이 잘 안 돼요. 이게 그 가성비가 좀 안 됩니다. 매출에서 지금 현재 뭐 굉장히 미미한 것도 있고 그리고 이런 안전 측면에서 너무 이렇게 통과해야 될 벽들이 많다 보니까 예. 그 얘기는 저도 처음 듣습니다.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차 반도체에서 뭐 모바일 폭발 같은 거가 이제 일상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사고가 난다고 해도 그렇게 크게 문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자동차는 사고가 나면 되게 큰 문제고 그게 이제 반도체로 가면은 리콜 이슈나 뭐 이런 너무 품질 관련된 비용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존의 뭐 서버량이라든지 모바일량만큼 이게 그렇게 좋은 수익성을 내기는 어려워요. 잘 그렇군요. 된다고 하더라도 예. 쉽지 않습니다. 여의도하고 완전 180도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저도 예. 성 여의도에서는 AI나 자율주행 이런 거 되게 좋게 보시잖아요. 근데 반도체 진짜 뭐 영업하고 그런 입장에서 물어보면 요새 돈 되니? 당연히 안 되지. 돈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 예.
자율주행 쪽에서 밝게 보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네. 예. 자율주행은 결국 이제 AI하고 좀 관련돼 있는 건데 네. 이제 그러니까 AI 자체가 좀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AI를 본격적으로 인식하시게 된 게 아마 2016년에 알파고하고 이세돌하고의 바둑. 이제 이거부터 사람들이 드디어 AI 시대가 오는구나. 네, 그때가 이제 AI의 봄바람이 불었죠. 예. 그때 붐이 완전 불었죠. 그래서 네. 이제 그 AI를 갖고 자율주행 쪽으로 이제 많이들 뛰어든 거고, 테슬라도 이제 자율주행을 우리가 먼저 개발하겠다. 2019년까지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에 가는 자율주행 차를 만들겠다라고 이제 얘기했던 게 이제 그 무렵이고, 지금 2023년이 됐는데 아직도 아무런 소식이 없죠. 네. 이제 뭐 하여튼 그런데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제 2016년 그 당시만 해도 조만간 이제 AI가 기술이 발전돼서 한국 사람들의 일을 다 대체할 거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책 같은 거 보면 앞으로 AI 시대가 도래하면 이제 없어질 직업, 이제 변호사, 뭐 의사, 뭐 회계사 뭐 이런 거 해서 이제 막 저런 거 AI 공부 안 시켜야 되나 뭐 이런 얘기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 이후로 지금 7년이 지났습니다. 네. 근데 그 7년 동안에 AI를 통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 회사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는 좀 AI라는 것 자체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근원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본질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거를 사실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고 2016년에 시작했던 그 바둑의 AI가 사실은 그때 당시에 되게 센세이션을 일으켜갖고 사람들을 다 저렇게 쉽게 이기니까 이세돌마저 쉽게 이기고 그 이후에 이제 격차가 뭐 지금 현재도 보면은 바둑 AI 같은 경우는 이제 최정상급 기사에 비해서 9점 놓고 또 이기는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대단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또 그렇지 않다는 좀 허점이 있다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요거는 이제 김성용 바둑랩이라는 데서 2월 19일 날 되게 화제가 됐던 건데 네. 알파고 이기는 방법을 찾아낸 겁니다. 알파고는 이세돌도 이겼잖아요. 이세돌 이겼던. 그럼 우리가 이세돌도 이길 수 이길 수 있습니다. 예. 지금은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와, 사람들이 그 네. 방법을 이제 깨우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AI를 이기는 방법을 저기 웃고 있는 저분이 이제 네. 그 미국 캐나다에서 이제 대학원 과정에 계신 분인데 네. 아마 그 박사과정 논문인가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저거를 발표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때 이제 바둑계에서는 저게 되게 이슈가 돼서 이제 그 발칵 뒤집혔는데 네. 초등학생도 AI는 이길 수 있다는 지금 그런 내용이고요. 네. 잠깐 보시면 이런 형태로 이건 이제 바둑을 모르시는 분들은 잘 좀 이해하시기 어려울 텐데 네. 먼저 이제 그 안쪽에서 약간 어떻게 보면 좀 꼼수 같은 이제 그런 건데 사람 같으면은 이게 이제 쉽게 판단해 낼 수 있는 꼼수를 AI는 판단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보면은 너무나 어이없는 실수를 AI가 저지르는데 그거를 반복해서 저지르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학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극복이 안 되는 맹점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이게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예. 한번 이제 이 방법을 사람들이 이제 계속해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뭐 100번, 10,000번 이렇게 두면 계속 지면 그 AI가 얘들이 이런 얍삽한 수를 쓰네 하고 깨달아 갖고 이제 그걸 안 당해야 되는데 계속 당한다는 거죠. 그래요? 그런 예. 맹점이 있네요. 예, AI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 없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AI는 언제나 해결 불가능한 맹점이 있는 거고 그 해결 불가능한 맹점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거라면 네. 그러면 영영 자율주행이 안 된다는 얘기가 되니까요.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자율주행은. 그래서 이제 위기에 봉착해 있는 상황이고 자율주행 쪽에 대대적으로 투자했던 이제 아까 아르고라든지 옵셔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계속 철수하고 있는 네. 이제 단계에 있는 게 그래서 이제 그거 말고 그 이전에 네. AI에 대한 기대가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해서 이거는 2022년 11월 달 기사인데 이때도 이제 아담 글리브 박사라는 분이 이제 이걸 이기는 방법을 조그하고는 좀 다른 형태인데 어쨌든 간에 간단한 트릭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발표를 사실 하신 거예요. 이제 이것도 아까 그 전에 보신 내용하고 사실은 좀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AI 실수가 바둑에서는 단순히 즐길 거리에 불과하지만 안전을 요하는 시스템에서 발생한다면 위험해질 거예요. 그 크게 기대하고 있는 이제 자율주행 같은 거는 좀 어렵고 지금 이제 챗GPT 관련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네. 그 문제점들을 계속 개발을 하면은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이제 낙관을 펴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술이라는 게 약간 예. 좀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버그를 수정하면 되지 않을까? 버그를 수정하면 그거는 네. AI가 아니죠. 네. 지가 학습해야 되니까. 네, 머신러닝으로 학습해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사람이 수정해줘서 네. 그거를 이제 고쳐줘 갖고 하게 하면은 그거는 애초에 AI의 정의하고 틀린 얘기가 되는 거니까요.
지가 스스로 공부해서 사람처럼 나의 과오를 깨닫고 고치고 발전하고 해야 되는데 애초에 갖고 있었던 맹점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자기가 스스로 학습해서 고칠 수 없는 부분이 되는 거니까 그 얘기는 이제 AI가 아무리 발전한다고 해도 절대로 극복 못할 어떤 뚜렷한 한계점들이 이제 있다는 얘기고 네. 그거는 심각한 오류가 있는 거니까 판매를 할 수가 없다는 또 문제가 생기는 이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AI 관련해 갖고 최근에 얘기 나왔던 게 결국 챗 GPT잖아요. 네. 이게 이제 서지영 대표님이 이제 챗 GPT LI 해갖고 직접 이제 질문하신 걸 네. 올려주신 거잖아요. 지구의 현재 온도는 하고 물으니까 네. 저는 인공지능 언어 모델이기 때문에 실시간 기온 정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날씨 및 기상 관련 웹사이트에 현재 지구의 온도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해당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졌다고 답변하는데 누가 저거를 질문 하나에 저게 원가가 50센트라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 1,000원씩 주고 저 질문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냥 네이버에 지구의 현재 온도 치면 바로 나오는데. 네, 조금 부정확한 정보들도 많고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저걸 해결하는 방법이 학습량을 늘리면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저거 하는데도 저 답하는데 지금 650원이 드는데 6,500원 들여갖고 학습량이 늘린다고 해서 뭐 큰 차이가 나겠나 싶은 좀 생각이 사실 뭐 드는 거고요. 그 대표님이 네가 답변이 부정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여부와 그걸 정확하다고 믿게 만든 오류를 네가 아느냐고 물으니까 제가 모든 답변을 완벽하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정확한 답변을 제공한 경우 그 오류를 수정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제가 믿는 것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실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피드백을 밟아 개선하는 것을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되게 오류를 네가 아느냐고 제가 오류를 알고 있습니다. 인정하지 않고 예. 정말 장황하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좀 느낌이냐면 찌리 느낌이에요. 그죠? 말만 잘하는 말만 삐질이 잘하는. 느낌. 예. 그렇게 만든 거예요. 네. 챗 GPT를. 네. 설명하시죠. 저보다 잘 아실 테니까. 저도 AI 쪽은 저도 잘 모릅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제가 엔지니어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근데 요 HGPT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정말 헛소리를 되게 정성 들여서 한다. 챗 GPT라는 거는 네. 이제 사실 그 개발 목적 자체가 네. 사람하고 대화를 이제 유려하게 이어나갈 수 있는 거기에 사실 초점을 맞춰서 한 거예요. 네, 그런 면에서 이런 플랫폼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가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걸 일일이 다 하나씩 클릭해 보면서 찾아서 검색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그래도 뭔가 조금 의미 있어 보이는 그런 정보들을 이렇게 잘 정리해가지고 먹기 좋게 이야기해 주니까 거기에서 좀 처음에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좀 센세이션을 일으켰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새끼 영양가가 없네. 영양가가 없어요. 무슨 예. 이런 정보들을. 그러니까 마치 이제 아바타 1이 처음에 이제 극장에 상映됐을 때 센세이션에 이제 붐이 일었다가 그 이후에 이제 일시적인 유행으로 끝나고 사그러든 것과 마찬가지로 네. 챗 GPT도 저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네, 이렇게 확 떴다가 또 이제 사그라들고 또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겠죠. 예. 네. 본질적인 거는 이제 우리가 인터넷 웹서핑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찾고자 하는 본질적인 가치는 올바른 정보, 이제 정보에 대한 이제 그거니까 정보는 지금도 네이버 웹사이트를 통해서 충분히 다 확인할 수 있고요. 그거에 비해서 훨씬 더 뛰어넘는 수준의 정보를 저 챗GPT가 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직은. 근데 이제 저거를 계속 개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반도체 파워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챗GPT가 잘 되면 그게 반도체가 잘 팔려갖고 반도체 산업의 구원자가 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건데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저 서비스를 쓰는 사람들이 절대로 돈을 지불 안 할 거기 때문에 저거를 개발하는 애들도 과거처럼 이제 되게 뭐랄까 벤처 붐이 좀 활발하고 네. 이제 펀딩이 잘 되고 할 때는 뭐 일단은 돈 들어오니까 그 돈 갖고 이제 개발해서 하다가 뭐 다음 기회를 노리고 뭐 이런 형태로가 될 수 있지만 지금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네. 금리 자체도 되게 고금리고 하다 보니까 저거는 기대가 안 하시는 게 좋겠다. 2030년이 되더라도 네. 기존에 이제 주 매출처였던 모바일, PC, 서버, 네. 서버 쪽이 여전히 80% 이상을 차지하고요. 네. 새롭게 이제 대두될 거라고 생각하는 신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10%에서 20% 정도를 채 못 넘는 정도밖에 2030년이 되더라도 맞아요. 하는 전망인 거니까 네. 저게 사실은 되게 좀 암울한 거죠. 옛날에 이제 저기 보시면은 모바일 같은 경우가 제가 애널리스트 할 때는 그 모바일 쪽에 들어가는 DRAM은 거의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지금 저기서 이제 30%, 40%를 차지하는 비중만큼 늘어났던 거고, 그 다음에 서버도 되게 이제 비중이 적었는데, 네.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나 이제 그 모바일 혁명이 되게 확산되면서 이제 데이터량이 늘어나면서 네. 저 서버가 나중에는 한 40% 넘어가는 비중만큼 이제 시장이 커졌던 없던 건데 시장이 확 생긴 거죠. 거잖아요. 예, 생긴 건데. 근데 이제 지금은 앞으로 저만큼 30%, 20% 이렇게 단일 품목이 차지할 만큼의 새로운 사업이 보이지 않는다는 네. 이게 가장 사실은 큰 문제입니다. 맞아요. 이거는 이제 네. 산업이 성장의 한계에 지금 다다른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저기 보시면은 중간에 이제 회색 부분이 PC인데 네. 저게 대략 보면 한 10% 조금 더 되는 정도잖아요. 네. 옛날에는 저게 100%였다니까요. 제가 애널리스트 할 때는. 근데 그게 10% 줄고 나머지 이제 그 모바일이나 서버가 40%씩 차지할 네. 만큼 컸던 진짜 거니까. 얼마나 성장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네. 삼성전자가 150배가 올랐던 거죠. 네. 스티브 잡스한테 박수 쳐줘요. 그러니까요. 예. 삼성전자의 이 성공은 예. 예. 스티브 잡스 덕분입니다. 네, 사실은. 스티브 잡스 예. 덕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스마트폰 안 만들었으면 네. 삼성전자가 그때가 한 대략 2007년, 8년 할 때, 8년, 9년 요 무렵에 이제 한 100만 원 찍었었는데 네. 100만 원 못 넘었을 겁니다. 그렇죠. 예. 진짜 스마트폰 없었으면 이 모바일 수요 없고 서버 수요도 저만큼 될 수가 그렇습니다. 없잖아요. 예, 예. 그런 이게 킬링 그 아이템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자율주행이나 AI 뭐 이런 챗GPT 이 정도 가지고 저 정도의 수요를 끌어내기는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빤한데 지금 빤한 거를 자꾸 이제 여의도의 기관 투자자들이나 뭐 그다음에 증권 방송이나 이런 데서 안 보려고 해요. 이게 제가 계속 이사님 이야기 듣다 보니까 설득돼요. 예, 예. 저도 원래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그래도 워낙 장기적으로 우상향해 왔기 때문에 그래도 삼성전자인데 그래도 외국인이 8,800원을 담았다는데 했는데 되게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근거가 예, 예. 있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예, 좀 설득이 됩니다. 예. 냉정하게 항상 네.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반도체 냉정한 현실을 좀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더럽게 안 팔리는 게 문제고요. 네. 재고가 엄청나게 쌓여 있는 게 문제고요. 그다음에 신규 수요처가 부족하고 23년 불경기인데 그러면 더 안 팔리겠죠. 그런데도 생산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 이제 감산을 발표했지만 감산까지 시작되는 시점 자체가 네. 하반기나 돼야 된다는 거니까. 네. 예, 여기도 나와 있지만 이제 설비 투자 50% 감축은 1년 뒤부터 효과가 발생하고 네. 감사는 3개월 뒤부터 효과가 발생하는 거니까요. 이게 이제 이런 거를 사실은 다들 아는데 시시해요. 기관들께서 반도체를 롱을 많이 쳐놓으셔갖고 뻔히 아는 애널리스트들이 이 말끝을 자꾸 흐려요. 클리어하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전달을 해야 되는데 흘려버리고 반대로 이제 2차전지 쪽 담당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은 개관분들이 지금 이제 숏 포지션을 취하고 있으니까 이제 상황이 좋습니다 하는데 끝에 가서 말귀를 흐린다고요. 이거는 진짜 좀 심각하다고 저는 좀 생각합니다. 네. 예. 공매도 관련된 뉴스가 예.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예. 이제 그래서 결국 보면은 이제 위에는 2019년도 차트입니다. 네. 밑에는 2008년도 차트입니다. 네. 지금 상황은 제가 봤을 때는 2019년보다는 2008년 가능성이 더 높고요. 네. 2008년보다는 98년 가능성이 사실 더 높아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듯이 삼성전자가 2019년에는 마이너스 36% 하락해서 그때 바닥이 62,000원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36% 하락하는 걸 기준에서 보면은 네. 62,000원이 바닥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2008년에는 이제 좀 뭐랄까 반도체 위기 상황이 좀 심한 상황이어갖고 네. 그때는 이제 마이너스 69%가 하락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69% 한시 얼마냐 하면은 3만 원. 그럼 만약에 위기가 오면 지금 이후에 위기가 오면 저 3만 3만 원대까지도 원대가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능성이 있다. 3만 전자. 예, 3만 전자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네. 지금 이제 대략 6만 5천 원 가격이라고 보면은 이제 여기서 올라가 봐야 9만 원일 거잖아요. 이사님 생각해 보면 3만 전자였던 게 그렇게 오래 전이 아니에요. 예, 불과 뭐 한 5년 전 정도만 해도 3만 전자.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낙관하실 건 아니고 어. 이제 만약에 이제 뭐 여의도에서 주로 얘기하듯이 삼성전자가 좋아져 갖고 과거에 이런 수요를 회복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신규 수요가 생겨서 이제 과거에 발생했던 영업이익을 넘어설 수 있는 단계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한계는 뚜렷하게 9만 원이거든요. 네. 6만 5천에서 9만 원 가봐야 2만 5천 원이니까 이제 뭐 한 40%밖에 상승 여력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맞아갖고 2008년 같은 그림이 나온다고 하면은 지금 3만 원까지 떨어져야 되니까 지금 가격이 반토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리스크하고 그다음에 리턴과의 관계를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 리턴 부분은 너무 적고 반면 리스크는 너무 큽니다. 네. 반토막이 날 수도 있고 또 상승 여력은 9만 원 정도까지밖에 안 되고. 예, 9만 원도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뭐랄까 과하게 본 건데도 9만 원 간다 해도 기껏해야 40%밖에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삼성전자는 지금 당장 정리하셔갖고 뭐 3년 정도 갖고 가시면은 한 5배 정도 갈 수 있는 배터리 8종목 갈아타시는 게 당연히 유리한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꾸 손절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종목 교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하고 2차전지 주식하고 비교해서 놓고 보면 어떻게 보더라도 2차전지 주식이 훨씬 더 가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가망 있는 쪽으로 옮기는 형태로 생각하셔야 될 거고. 그렇죠. 상대적인 거니까요. 상대적인 거니까요. 네. 삼성전자 앞으로 3년 뒤에 잘 돼갖고 9만 원 돼서 40% 올라가는 것보다 배터리 8종목이 3년 지나서 3배, 4배 올라갈 확률이 훨씬 더 크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지금 해서 이제 마이너스 난 게 3, 4년 뒤에는 회복하고도 훨씬 더 높을 가능성이 많은 거니까 더 가능성이 많은 거에 사실은 투자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거고요. 근데 이제 그건 삼성전자 얘기고 삼성전자는 뭐 굳이 나는 절대 안 팔아. 나는 그 밑에서 파는 건 내 자존심이 허락 안 해. 뭐 이러신 분들은 제가 뭐 끝까지 뭐 이렇게 좀 강요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저 없지만 SK 하이닉스는 사실상은 다릅니다. 더 나쁘죠. SK 하이닉스는 꼭 파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듯이 SK 같은 경우는 이제 2019년에 42% 하락했어요. 네. 원래 이제 삼성전자보다는 훨씬 사업 구조 자체가 더 리스키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재무 여력으로 보더라도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가 훨씬 더 많이 떨어집니다. 네. 원래. 그래서 이제 2019년에도 36% 빠졌는데 삼성전자는 SK 하이닉스는 42%가 빠졌고요. 42% 하락 가격을 대입하면은 87,000원 정도가 돼요. 지금 한 9만 원 정도 되죠. 네. 그런데 이제 2008년도에 얼마가 빠졌냐 하면 마이너스 82%가 빠졌거든요. 마이너스 80. 2008년도에. 10분의 1 토막이 났어요. 아니요, 거의. 5분의 1 토막. 5분의 1 토막이 났어요. 2008년도에. 네. 5분의 1 토막 난 가격을 대입하면은 27,000원입니다. 네.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2000년대 초반에 그때 이제 회사가 그 무너질 뻔했던 네. 그때 가격으로 보면은 98%가 떨어진 거예요. 그때 가격으로 보면은 3,000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네.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3,000원까지는 좀 그렇다고 보더라도 2008년도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지금 27,000원까지 떨어져야 되는 네. 거니까 이거는 반토막이 아니고 3분의 1 토막, 4분의 1 네. 토막까지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특히 SK 하이닉스는 좀 제가 봐서는 되게 좀 위험한 게 좀 네. 있으면 아마 1, 4분기 실적 발표될 텐데 이제 분기 적자가 아마 3, 4조 원 정도가 될 거고 그게 이제 2, 4분기는 당연히 더 확대될 거고 3, 4분기, 4, 4분기에도 회복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러면 연간으로 봐서 대략 뭐 적자가 12조 뭐 이렇게 10조가 훨씬 넘어가는 이제 형태의 적자가 생기는 거니까 네. 그 돈만큼을 외부 차입을 하든 유상증자를 하든 어떻게든 땡겨와야 될 거 네. 아닙니까? 요번에 이제 EB를 2조 발행해서 자기 주식 담보로 해갖고 요번 거는 이제 뭐 스무하게 넘어갔지만 2분기, 3분기, 4분기에 계속해서 그 문제들은 이제 SK 하이닉스 쪽에 대두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한 요인들을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개인 투자자들한테 필요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얘기해주고 그다음에 판단은 본인이 하더라도 게다가 또 한 가지 문제가 이제 중국의 그 인텔 공장을 낸드 공장을 사갖고 비싸게 네. 그걸 또 거기 생산을 못하는 상황인데 중국이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 보면 3개가 있는데 네. 3개보다는 2개가 낫겠죠. 근데 이제 그 두 번째 해당되는 회사가 하이닉스보다는 여기 마이크론이 가능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예. 마이크론이 훨씬 재무적인 안정성이 네. 있으니까요. 하이닉스. 네. 그래서 여러모로 하이닉스는 되게 좀 위험한 상태다. 네.
이거는 꼭 한번 정리하시고 가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반도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회사는 다르게 실적을 백업해 줄 수 있는 다른 사업부들이 또 탄탄하게 있습니다. VD 사업부나 모바일 사업부나 뭐 가전, 생활가전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것들이 있지만 SK하이닉스는 또 그런 부분이 부재하기 때문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건 좀 심각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반도체하고 그 2차 전지 산업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그 중에 또 결정적인 차이점이 생태계에 있어요. 네. 이게 이제 1999년도에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가 그 증시에 상장했습니다. 네. 이때 당시에 대단한 그 환호와 큰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게 사실 저 회사예요. 네. 저게 이제 CVD라고 저게 그 정착 장비, 네. 예. 그 전공정 장비를 생산하는 회사여갖고 네.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우리가 장비 쪽은 기술력이 떨어져서 이제 후공정 장비밖에 없었거든요. 전공정을 저게 처음 하는 회사여갖고. 네. 그래서 앞으로 이 회사가 이제 한국의 반도체 장비 산업을 좀 이끌어가지 않겠나 네. 하는 기대를 사실 많이 모았었는데 실제적으로 주가는 되게 안 좋았습니다. 그 딱 상장한 이후로부터 이렇게 하락. 하락해서 네. 6만 원까지 갔던 게 아직 11,000원밖에 안 되니까 네. 지금 20년 동안 20년 동안. 그러니까 진짜 재미가 없었던 네. 거거든요. 저게 이제 사실은 가장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장비들이 생태계가 없죠. 예. 아예 없어요. 예. 주성 같은 경우는 제가 삼성전자하고 좀 이제 싸움이 있었던 다툼이 좀 있었던 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고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장비 업체를 우리 이제 반도체 생태계에서 키워내지 못했다는 게 네. 지금도 사실 큰 문제고 최근에 이제 미국 관련해서 미국이 우리 기술 빼간다 뭐 이런 얘기하고 미국의 치포 동맹에 들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미국 얘기를 거부할 수가 없는 게 미국의 반도체 장비가 없으면 우리가 반도체를 못 만드니까요. 못하죠. 어플라이드 메터리얼 없으면 그러니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네. 그건데 이게 반도체 장비 탑 10이 보시면 AMAT라는 데가 이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네. 그다음에 이제 ASML이 네덜란드 그 네. 유명한 이제 EUV 장비하는 데고 이제 램 리서치, 네. TL이 저게 일본 회사인 것 같은데 도쿄 일렉트론, 네. 일본 회사고 그다음에 KLA가 이제 KLA 덴코라고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일본 회사고 그다음에 뭐 6, 7, 8 히타치 있고 뭐 이렇게 해서 10등까지 있는데 저 세 개의 그 KLA 덴코까지가 이제 좀 되게 큰 회사로 이제 네. 쳐주는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고요. 어쨌든 간에 총 10개 회사 중에서 미국이 3개, 네덜란드가 2개, 일본이 5개, 대한민국 없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거죠. 왜 그 오랜 기간 동안 이게 생태계가 자리 잡지 못했는지 그게 참 아쉬워요. 예.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 투자하기가 어려운 이 심리적 장벽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삼성전자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때문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네. 옛날에 제가 이제 반도체 장비 애널리스트 할 때 예. 이제 반도체 장비해서 국산을 해야 된다. 그때 이제 정부에서 사실 드라이브를 걸었어요. 국산 장비 비율을 높여라. 그래서 이제 국산화 해갖고 뭐 전공정은 좀 어렵고 후공정 쪽에서 이제 하나를 만든단 말입니다. 네. 만들어서 삼성전자에 납품하기 시작해요. 그럼 주가가 올라요. 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처음에 뭐 1,000억 정도 발주를 주다가 다음 해에 2,000억으로 발주를 늘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1,000억에 100억 이익이 나던 회사가 다음 해에 2,000억 발주를 하면은 200억이 늘어야 되는데 네. 여전히 100억밖에 안 돼요. 깎아버리거든요. 예. 마진을. 그래서 이 회사가 클 수가 없어요. 아, 그럼 이게 좀 같이 성장을 해야 되고 상생을 해야 되는 건데 예. 그 약간 좀 독식한 거.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네. 그런 형태로 해서 이제 삼성전자가 협력 업체들을 이제 관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천억까지 갔잖아요. 네. 다음에 이제 1조까지 늘어나면 네. 그러면 이제 2천억 좀 그래도 1조면은 그 5%에서 500억 정도 나면은 회사 규모가 커지니까 이렇게 될 텐데 네. 1조 가는 과정에서 이 회사하고 똑같은 회사를 계속 만들어요. 삼성전자에는 항상 이제 매년 그 임원이 안 돼서 퇴직하는 이제 부장급 그런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임원 중에서도 한 상무급 달다가 이제 퇴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나이가 되게 젊으세요. 40대 50대. 후반, 50대 초반 이렇게 되니까 그분들한테 이 장비 회사, 이 여기서 납품하고 있는 장비 회사하고 똑같은 장비를 만들 수 있는 회사를 만들게 해줍니다. 협력사에 그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물량을 조금 주죠. 예.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경쟁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장비 업체는. 이제 삼성전자의 장비 업체 장비를 납품하기 위해서는 그 장비 업체들이 설계도를 삼성전자에 줘야 되거든요. 네. 그 받아갖고 삼성전자가 그 설계도 갖고 있다가 퇴직한 임원한테 준단 말입니다. 그럼 얘가 똑같이 만드니까 이 사람은 애초에 이제 자기가 이 설비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이제 막 기술 개발을 해갖고
기술까지 다 확보를 했는데 결국은 다 뺏겨버리는 형태가 되니까 못 커요 회사가. 그게 이제 20년 동안 반복되다 보니까 네. 이게 기형적인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대단한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를 두 군데나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예. 없다는 게 되게 좀 이상하기는 했는데 이런 쪽의 측면은 제가 말씀해 주신 거는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네. 이제 대기업하고 이제 중소기업 간의 관계에 있어서 네.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을 이제 다루는 방법이 사실 그런 겁니다. 일단은 나한테만 납품하게 하고,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납품이 들어온 회사는 하이닉스 납품을 못해요. 하이닉스하고 누구 만났다는 얘기가 나오는 순간 걔는 아웃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크면은 그 밴드를 쪼개버리거든요. 쪼갤 때 이제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임원, SK면은 SK 하이닉스 임원 이렇게 해서 이제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규모를 키워가고 시총이 커나가는 와중에 반도체 장비나 반도체 소재를 만든 회사는 시총을 못 키워나가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술력이나 이런 하이브레인들의 그런 노력이면은 충분히 가능했을 일인데 너무 아쉽네요. 그래서 네. 삼성이 지금 이제 좀 위기에 봉착해 있는. 그게 이제 반대로 자신한테 화살로 화살로 들어온. 그게 이제 최근에 2017년인가 그때 이제 일본이 저 소재 쪽에서 이제 삼성이 이제 보복 들어왔을 때 네. 그때 이제 좀 뼈저리게 느꼈다. 그렇죠. 그때 불소 하나 없어가지고 예. 고난을 당했던 시기가 있어요. 이재 부회장께서 일본 가셨다가 후대접을 당하고 오셔갖고 그때 이제 삼성 임직원들 제 선배가 그 이제 삼성의 그 박사로 해갖고 이제 기술진이 있거든요. 네. 얘기 들었는데 그때 이제 딱 모아가지고 일본을 배제하고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라. 그 이후에 사실은 이제 반도체 소부장들 쪽한테 되게 거래 관계가 좋아졌대요. 네, 제대로 그렇죠. 좀 챙겨주고. 그때부터 약간 상생에 대한 이야기도 더 활발하게 나오기 시작하고요. 예. 그랬는데 지금 아마 다시 좀 상태가 좀 어려지지 않겠나. 모회사가 지금 적자나는데 이것도 뭐 국가에서 인심이 나는 거지. 우리가 지금 허덕허덕 하는데 소부장을 지금 챙겨줄 때는 아니거든요. 더 이게 좀 더 빨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었어야 되는데 좀 그렇습니다. 늦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2차 전지 쪽에서는 폐배터리는 투자하면 안 된다 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네. 바로 이제 이 신성 ENG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형태로 예. 이게 이제 여기가 뭐 하는 데냐 하면 클린룸 한대요. 처음에 이 회사가 클린룸 할 때는 이 회사가 유일했어요. 네. 그래서 보시듯이 대략 한 1,000원에서 시작해갖고 13,000원까지 갔으니까 네. 1년 만에 이게 한 2년 만에 13배가 올랐잖아요. 와. 저 때는. 네. 저 때는 저기 클린룸이 사실 첨단 장비였거든요. 저 때는. 근데 뭐 지금은 클린룸은 뭐 소나게는 다 하는 되게 이제 좀 쉬운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쉽다 보니까 신성 ENG 시장은 다른 클린룸 업체들이 계속해서 뛰어들었고 이게 난립이 되다 보니까 보시듯이 초반에 조금 재미있는 듯 하다가 네. 지금 20년 지나고 보면은 옛날에 상장했던 그 가격이란 네.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2차 전지에도 투자를 하실 때 네. 이게 이제 많은 회사들이 신규로 뛰어들어오는 그런 업종은 반드시 피하셔야 돼요. 이 폐배터리가 좀 예. 경쟁자의 진입이 쉬운 부분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폐배터리만 하는 이제 전문 업체들이 되게 많단 말입니다. 네. 이런 회사들이 테마를 이뤄갖고 최근에 이제 올해 뭐 1월 달부터 해서 뭐 3, 4월 달까지 되게 주가가 좋았어요. 빨리 팔아야 됩니다. 이런 거는. 이런 이 그래프 신성 ENG 그래프 기억하시고 빨리. 그런 얘기입니다. 요거는 상황이 좀 다른데 네. 부품이라고 해서 다 같은 부품이 아니고 장비라고 해서 다 같은 장비가 아니고 장비 업체 중에서도 니노공업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1,372원에서 21만 6,700원까지 158배 올랐고요. 심지어는 제가 2008년에 저 주식 샀다는 거 아닙니까? 2008년에 사셔서 가지고 계신가요? 2010년에 제가 팔았죠. 2배 먹고 팔았다는 거 아닙니까? 저걸 내가 안 팔았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니노공업을 제가 샀던 이유가 뭐냐면 워렌 버핏의 황금 공식이 있어요. 네. ROE가 높고 PR이 낮은 거. 제가 이제 ROE가 높고 PR이 낮은 거를 이제 소팅을 쭉 해갖고 네. 이제 한 30개를 찾아갖고 네. 그 30개를 제가 일일이 기업 방문을 하든지 아니면 스타디를 하든지 해서 이제 투자를 쭉 했었는데 그 중에 니노공업이 저기 ROE가 되게 높으면서도 그때 당시에는 PR도 낮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 주식을 사야 되겠다. 네. 한번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저 회사가 삼성전자 납품하고 네. 하이닉스 납품하고 대만업 반도체 회사 납품하더라고요. 아주 고객사들이 짱짱했네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 없는데 네. 이게 좀 회사가 기술력 있고 좀 독특한 걸 하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샀어요. 사자마자 오르더라고요. 사자마자 2배 올라서 예. 뜨거 하면서 팔았죠. 파셨군요. 예.
그러고 저렇게 됐다. 와, 가지고 계셨으면은. 그럼요. 인생이 바뀌었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없죠. 지금 이제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나 이런 회사들이 지금 리노공업하고 같은 회사죠. 그러니까 절대 함부로 발생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친구한테도 그때 이제 아마 15만 원쯤 올라가면 네. 네가 이제 팔고 싶어질 텐데. 에코프로요? 에코프로요. 네. 예. 걔는 한 11만 원, 12만 원 샀을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제 15만 원이 되면은 이제 정고점이니까 네. 네가 이제 분명히 팔고 싶어질 텐데 팔지 마라 절대. 라고 내가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만 16만 원 팔았더라고. 말 잘 듣네요. 예. 이사님 말씀.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그게 안 되더라고. 이게 습관이 중요해. 습관이. 네. 일단 이제 우리 주주님 같은 경우는 일단 3년 보고 가시니까 일단 그럼요. 저는 안 팝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좋은 거 안 되는데 팔아요. 예. 좋은 거 진짜 안 파는 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좋은 게 드물어요. 저거 이제 제가 중간에 10년에 제가 팔았는데 20년 네. 팔고 그다음에 올라가서 2011년 정도 돼갖고 네. 그때도 다시 보면 역시 이 회사가 좋구나 하고 생각해서 내가 샀던 가격이 2배 되는 가격에 사실 네. 다시 사야 되는데 네. 사람이 그게 안 돼요. 그럼요.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내가 만에 샀던 건 이만 어떻게 다시 삽니까? 그래서 그걸 못 사니까 딴 데를 기웃기웃 하다가 이상한 주식, 잡주 네. 이런 거 물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런 거를 사서 장기간 투자해야 된다는 게 이제 바로 그런 맥락이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교훈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2차 전지에서 갑의 지에 있는 8종목 네. 3년 무조건 갖고 가라.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주식들이 사실 나온 거죠. 네, 그러니까요. 정말 지금 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에 15만 원, 지금 현재는 한 60만 원이 넘었으니까 4배 넘게 올랐잖아요. 4배 올랐으니까 이게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차익 실현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매물들이 많이 또 나올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예. 네, 그거 잘 붙잡고 있어야 된다. 그럼요. 남들 30% 오를 때 네. 이제 4배가 오른 주식은 그만큼 대단하고 위대한 회사라는 얘기죠. 그럼요. 지금 게다가 고금리 시기에 그럼요. 이렇게 고성장하는 기업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렇습니다. 네. 예. 요 8개에 해당되는 주식은 진짜 앞으로 향후 한 10년 정도는 네. 우리나라가 아니고 세계를 리드할 기업이에요. 음. 이런 위대한 기업은 한번 내리면 다시 탑승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과거에 이제 사실은 제가 삼성전자도 중간에 뛰어내려갖고 네. 인생 조졌고요. 제가 한 120만 원 내렸거든요. 120만 원을 120만 내렸는데 그러니까 120만 원이면은 지금 가격으로 보면 이제 5분의 1 가격이니까 2만 원. 네. 예, 2만 원 가격에 제가 뛰어내렸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리노공업 같은 경우도 지금 가격이 20분의 1 가격에 뛰어내린 거예요. 네. 예. 네. 가만 들고 있었으면 20배를 더 벌 수 네.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좋은 주식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주식을 안 팔고 걔랑 오래오래 동행하는 것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중간에 자꾸 이제 팔까 말까 이런 좀 고민되는 이유가 뭐냐면 엊그제도 이제 에코프로가 뭐 한 15%? 네. 어제 5%에서 한 20% 빠진 거잖아요. 이틀 네. 만에. 그럼 사람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그 전에 팔아갖고 지금 아. 20% 떨어진 가격에 더 샀으면 주스를 얼마를 늘렸겠냐. 네. 뭐 이런 유의 생각이 들거든요. 지나놓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쉽지만 실제로 그게 다가오기 전에 그걸 해서 맞추는 건 어려워요. 그럼요. 예. 내일 15%가 오를지 하락할지 그럼요. 어떻게 알아요? 그럼요. 네. 예. 그 전에 15% 빠지기 전날은 하루에 또 25%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제 무던하게 3년 묻어놓고 가야 된다라고 이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이제 그 반도체 산업에서 그때 쭉 있었던 지난 20년 동안의 얘기를 쭉 보고 이제 다시 한번 2차 전지 8종목을 보면 네. 아마 좀 느낌이 좀 다르시지 않겠나 하는 네.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제 내리자면 예, 배터리 8종목 사라.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다음에 이제 네. 반도체 소부장 주식들 다 팔아갖고 네. 2차 전지 배터리 8종목 사라. 네. 결론은 사실 그겁니다. 특히 SK 하이닉스하고 이제 소부장 관련 거는 웬만한 건 다 팔아야 돼요. 특히 이제 제일 나쁜 거는 사실 SK에 납품하는 이제 설비 장비 소부장 쪽이죠. 네. 지금 SK 하이닉스가 지금 저렇게 위험하니까 코스트 푸시를 많이 하겠죠. 가격을 낮춰야죠. 모기업이 어려운 상태인데 지금 뭐 협력업체를 지금 챙겨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빨리 판단하셔갖고 이제 좋은 결단을 좀 내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600만 명 삼성전자 주주님들의 고민이 되게 깊어질 수밖에 없는 시점일 것 같은데요. 예. 오늘 또 많은 근거들 제시해 주셨으니까 그거 잘 좀 검토해 보시고 스스로 숙고하셔가지고 결정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첫 번째 이제 저희 삼성전자 관련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그 이사님 지금 가지고 계신 주식 중에서 가장 애정하시는 게 에코프로랑 포스코홀딩스라고 들었는데요. 예. 맞죠? 맞습니다. 근데 포스코홀딩스가요. 약간 주가가 에코프로처럼 시원하게 가지 못하고 조금 지지부진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 진짜 돈 좀 나야 돼요. 아, 네. 예, 머리 좀 박아야 돼요, 진짜. 에코프로가 한 불과 얼마 안 되는 기간에 500%씩 오르는 그게 비정상이지, 사실은. 아니, 포스코홀딩스 작년 네. 21만 원이었어요. 지금 40만 원이잖아요. 엄청 오른 건데. 더블 난 건데 그거를 들어왔다고 얘기하면 어떡하냐고. 아, 이게 포스코홀딩스가요. 예. 이게 장기간의 주가를 좀 추이를 볼 때 굉장히 등락이 심했었잖아요. 과거에 뭐 2007, 8년도에 막 엄청나게 랠리를 펼치다가 그 굉장히 뭐 예. 엄청난 이 박스권에 갇혀 있는 그런 음. 상황처럼도 보여요. 예,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 70만 넘었었던 것 같고요. 음. 70만 넘었던 게 이제 한 뭐 15만 원까지 갔다가 네, 네. 최근에 좀 이제 올라와서 작년에는 대략 한 뭐 2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 움직였고 네. 이제 올해는 30만 넘어갔고 지금 40만 원을 이제 좀 근접해 있는 좀 그런 상황인데 많이 올랐어요, 사실은.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예, 예. 이게 저기 그 호강에 겨우면 요강에 똥을 싼다고 딱 극작입니다. 지금 대략 한 30만 원 사신 분들만 해도 네. 33%난 거고 네. 20, 한 4, 5만 원 사신 분들은 거의 한 50, 60%난 거잖아요. 네. 1년도 안 됐다고요. 네. 1년에 그만큼 벌었으면 감사하고 고마워해야지. 에코프로가 너무 이게 자극적으로 아, 오르다 그러니까 보니까 비교가 에코프로를 되는 것 샀으면 내가 50% 아니고 6배 올랐을 어. 텐데 이래서 지금 자꾸 그런 네.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예. 그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외국인들 지분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런 거 아니냐, 상승 탄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요. 자꾸. 네, 예. 좋은 주식인데 이제 이게 상대적인 거라서 그렇게 좀 느끼시는 거겠지만 포스코홀딩스도 많이 너무 올랐다. 진짜 그 놀부 심보 좀 버려요. 좀 제발. 이게 좀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예, 그 예. 마음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 예, 같아요. 예. 그따구로 인생 살면 안 됩니다. 네, 그래도 좋은 주식을 또 가지고 가면서 천천히 음미하면서 이 주가 상승을 누리시는 거 그런 것들도 좀 이렇게 체화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사님께서 최근에 나온 방송 중에서 금양 주식을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게 아무래도 5, 6월경에 있는 그 200만 주가 장내매도 물량 나올 거라고 오버행 이슈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다고 예, 하더라고요. 근데 또 그 시점에 금양에 좋은 호재거리가 있을까봐 주식을 좀 팔기 꺼려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되게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그거는 좀 일반론적인 얘기예요. 네네. 많이 벌었잖아요. 네. 금량이 금량 오늘 많이 올랐거든요. 2만 원부터 2만 원 4천 원부터 해갖고 그때 제가 얘기했을 때 8만 5천 원이니까 거의 단기간에 3-4배 올랐으니까 네네. 좀 먹었으면 좀 팔아라 좀. 뭘 보고 끝까지 들고 있어. 2025년까지 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내가 많이 버신 분들은 일부 네. 좀 팔아갖고 차익 실현하시라 네. 얘기한 거고요. 에코프로도 그럼 차익 실현? 많이 번 사람은 좀 일부 차익 실현도 괜찮죠. 네. 예, 좀 자 불안해하고 하니까 떨어지면 아. 하냐고 이제 작년 좀 지난주 좀 그런 좀 네, 분위기였으니까 그 좀 그럴 것 같으면 좀 팔아갖고 20-30% 현금 들고 있어라. 음.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네. 떨어졌을 때 사면 좋고. 네. 근데 현금이 아무도 없으면 떨어졌을 때 못 사지 않나요? 네. 그럼 이제 사실 한 20-30% 있었으면은 저번에 이제 에코프로 그렇게 빠졌을 때 15% 어제 아침에는 한 마이너스 10%까지 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틀 만에 한 25% 빠진 건데 네. 그때 좀 사면 좋고. 네. 금량도 이제 어제 15%, 엊그제 15%, 어제 또 한 5% 빠졌으니까 그것도 한 20% 빠졌으니까 그때 또 다시 사면 네. 좋고 뭐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어느 정도 다 팔라는 얘기가 아니고 일부 좀 20-30% 현금 갖고 있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초심자들이 문제가 뭐냐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네. 주식 계좌에 현금 있는 꼴을 못 봐요. 그거는 예. 이사님 안 그러세요? 예? 이사님은 아, 그러세요? 저는 안 그렇죠. 저는 안 어, 그렇죠. 그럼 많이 그래요. 예, 현금이 비상금을 항상 없으니까. 갖고 있어야 된다니까 20-30%를. 이게 투자자들의 숙명 같은 거예요. 현금이 예. 없는 것은. 아, 이게 갖고 있어야 된다니까. 20-30%는 기본 갖고 있어야 된다니까. 네, 정말 그 워런 버핏이 예. 그 현금 20%를 보유한다라고 하는 예, 게 예, 예, 그게 예. 왜 이렇게 크게 느껴지는지 예, 모르겠어요. 예. 그게 나중에 그 큰 소리 친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배터리를 빨리 영입하신 분들은 기본 150%, 200% 수두룩한 거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300% 났을 것 같은데요. 아, 30%는 좀 네. 어려울 거고요. 예. 그거는 내 말 안 듣고 에코프로 못 빠신 사람들이 그렇고 아. 내가 나눠서 사라 그랬잖아. 8개 종목 나눠서 사라고 하셨으니까. 5개는 사라 그랬는데 네. 그 에코프로 하나 못 방치니까 300% 넘어가지. 네. 그건 잘못된 거야. 그건 네가 많이 벌었어도. 어쨌든 간에 이제 뭐 한 150% 이렇게 넘어가면 네. 좀 마음도 불안불안하고 그럴 때 이제 20% 미리 팔아놨으면 최근에 조금 빠졌을 때 마음 안 불안했을 거예요. 네.
그런 차원으로 얘기한 거죠. 아, 그러면 이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사람들이 처음에 주식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갖고 진짜 답답해 죽겠습니다. 정말. 이게 이제 기업이 못 해가지고 이걸 팔라는 게 아니라 예. 어느 정도 현금 총알이 있어야지 그 위기 때 또 대응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 사실은 되게 좀 이제 2차 전지 전반에 좀 이제 과열된 분위기 같은 게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럴 때는 조금 팔아주는 게 좋아요. 네. 팔아서 한 20% 정도, 20, 30% 정도 현찰 갖고 있다가 네. 떨어지면 다시 사면 되니까. 조정이 언제 올 것 같습니까? 조정이 어디까지 갈 것 같습니까? 이런 거 물어보신 분들이 있거든요. 모른다고. 나도 모른다고. 당장 내일 올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알면은 나도 이제 샀다 팔았다 하겠지. 네. 다만 이제 그 하나 기억하실 거는 이제 피터 린치께서 하신 네. 조정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네. 다만 이제 가끔씩 크게 30%든 40%든 조정이 올 수 있다는 그 사실만 기억해라. 라고 하신 말씀이 그렇게 이제 그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그런 조정이 왔을 때 내가 잘 받았던 주식들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잘 활용할 수 있으려면 네. 현금을 항상 일정 부분은 갖고 있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연습을 해야 돼요. 예. 그게 참 쉽지 않은 것 예, 같습니다. 예. 그 욕심을 좀 줄이셔야 된다니까. 이게 내가 이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은 꼭 그 주식이 올라가요. 내가 현금이 없으면은 꼭 하락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올라가도 그거는 이제 남겨두고 7, 80% 남아 있는 걸로 네. 수익이 나고 있는 거니까 그걸로 만족하시면 되는데 그게 만족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언제까지 그런 식으로 스크루지처럼 살 겁니까? 마음을 좀 느긋하고 여유 있게 좀 이렇게 좀 덜 먹는다. 남들도 좀 준다. 이런 식으로 자꾸 마음을 좀 고쳐 드세요. 그런 차원으로 한 얘기예요. 네. 그 얘기는. 예. 네, 정말 모든 거 투자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약간의 여유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 좀 여유 있게 편안한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답변을 예상을 하는데 그래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사님께서 추천해 주신 그 8종목, 예. 8종목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예. 사기가 좀 꺼려진다 하시는 분들이 예. 있어요. 예. 이제 그분들께 좀 추천해 주실 다른 종목이 있으신지. 8종목 안에서 하십시오. 네, 딴 거 답변 나왔습니다. 딴 거 추천 없습니다. 딴 거 눈여겨보지 마시고 예. 그 또 약간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럼 적게 오른 거 사야 되냐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나눠서 사세요. 네. 적게 오른 거 하고 많이 오른 거 하고 섞어서 사세요. 네, 예. 네, 명쾌하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한편으로는 2차 전지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약간 저는 좀 걱정도 되더라고요. 최근에 주식 시장에 진입하신 분들이 약간 이거 새로운 금광을 발견한 것처럼 막 힘들게 달려가시는데 또 그런 것들이 약간 주가 하락을 또 조정할 수도 있다는 그런 불안감 같은 것도 드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잘못된 좀 어떻게 불안감입니다. 아, 네. 예. 2000년대 이제 그 코로나 버블 때의 시장을 생각해 보시면 예. 그때 돈 번 사람은 딱 두 부류예요. 예. 2020년 코로나 버블 예. 때. 코로나 버블 해서 이제 코로나 해서 한 1,400까지 떨어졌나? 네. 떨어졌다가 이제 그게 3,000원이 넘어갔었잖아요. 그때 돈 번 사람이 두 부류인데 하나는 이제 그런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완전 초고수. 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그때 처음 주식 시작하신 분. 네. 예. 처음 주식 시작하신 분은 아무것도 모르고 요새 장 좋다니까 사서 사고 아무 생각 없이 들고 있다가 대박이 난 거고 이제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주식은 항상 아예 모르든지 아예 모르는데 이제 좋은 스승을 만나갖고 그 스승의 말을 따라서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은 이제 되게 공부를 많이 해갖고 그 스승의 위치에까지 도달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돈을 잃게 돼 있습니다. 중간에 99%는 돈을 잃고 정말 공부를 많이 하거나 정말 공부를 전혀 안 하거나 그렇습니다. 그, 예, 양단이 네, 돈을 양단만. 돈을 버는 네. 겁니다. 예, 지금 마찬가지예요. 네. 지금 이제 뭐 각종 증권 채널이나 이제 뭐 여의도 증권사에 상열가시 하는 얘기가 너무 많이 올랐다, 과열이다, 위험하다 막 하는 얘기들을 다 네.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용기를 내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딱 두 부류거든요. 많이 알거나 예,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거나 예, 저처럼 이제 많이 네. 알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있는 그래서 네. 이제 어떻게 움직일지가 너무나 많이 보이는 네, 네. 저 같은 사람이나 아니면은 뭐 주식 처음 해갖고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차트 볼 줄도 모르고 이게 이제 에코프로가 좋다고 위해서 사는데 이게 작년에 10만 했는지도 모르고 네, 네. 그런 두 부류만 이제 네. 들어가는 거고 네. 그 두 부류는 돈을 벌게 돼 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지금 어중간하게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뭐 이격을 기다려가지고 20일까지 오면은 사고 뭐 이런저런 이제 잡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계속 재다가 못 사게 돼 있거든요. 생각이 많으면 주식 하기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띵크 심플을 하셔야 되는 네.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어설프게 알면서 이제 잘난 척하고, 그래서 이제 새로 막 뛰어들어가는 사람들 보고 조심해라, 니 그러다가 돈 날린다 이렇게 지금 걱정해주고 하지만 사실은 걱정해야 될 건 그 사람이 아니고 당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들 다 따라가 갖고 이제 돈 막 벌고 있을 때 포모 때문에 막 배 아파 갖고 결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들어오면 네. 그때가 꼭지라는 거죠. 그때가 꼭지다. 당신들을 말리는 사람들 잘 눈여겨 보시고요. 네. 그 사람들이 샀다고 얘기할 때 그때 팔 뿌리시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시대의 그 큰 변화, 그러니까 흐름이 있을 때는 빨리 동참하시는 사람이 돈을 버는 겁니다. 네. 이제 머리 쓰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도 비투는 안 되겠죠? 비트는 안 되죠. 네. 3년 들고 가는데 그 비트 해갖고 들고 가겠습니까? 네, 예. 그렇죠. 3년 동안 그 엄청난 등락을 또 감당을 해야 되는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네. 게 이제 투자는 본인 책임이에요. 네. 비투를 하든 네가 알아서 하고 망하면 네가 뭐 하는 거지. 뭐. 나는 비투 하라고 뭐 권장한 적은 없습니다. 네. 대신에 비투가 안 된다고 말린 적도 없어요. 네. 그거는 뭐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이고. 빚은 인내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 좀 장기간 투자를 하시겠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저는 비투는 절대 안 말립니다. 네. 비투를 하든 뭐 관계 없습니다. 그거는 네. 본인이 알아서 하시고 네. 본인이 잘 뭐 하면 되니까. 다만 이제 좀 제가 항상 5종목 이상 사라라고 네.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한 종목에 몰빵을 쳐놓으면 되게 빨리 벌 것 같잖아요. 예. 이제 에코프로 하나 샀어요. 네. 샀으면은 이제 지금 수익이 많이 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제일 많이 벌었으니까 좋은데 근데 며칠 전에 빠졌을 때 따라서 팔게 되든지 지금 마음이 불안해서 잠이 안 오든지 이렇게 된다고요. 5개를 이제 나눠서 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가 많이 빠졌어도 덜 불안해요. 딴 종목들이 또 받쳐주고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게 이게 오르고 내리는 게 좀 종목들마다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시점이. 예, 시점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갖고 그게 빠질 때 포스코홀딩스 오른다든지 LG화학이 오른다든지 해서 좀 마음이 덜 불안해요. 심리적으로 뭔가 내가 기댈 때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분산해서 투자를 해야 네. 오래 들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5종목 정도의 분산은 좋은 것 같아요. 예. 근데 너무 또 분산 많이 하는 거 별로 저는 그렇습니다. 안 좋거든요. 예, 적정선이 네. 있고요. 그 적정선이 딱 한 5개라고 저도 생각을 예, 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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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초심자는 5개 정도가 네. 적당하고요. 사실은 뭐 저기 서진 대표님 같은 경우는 거의 몰빵 스타일이셔가지고 그건 뭐 알아서 하시면 되고 네. 좀 그거는 이제 자기가 스스로 이제 네.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을 때 네. 주가가 이제 30% 하한가를 3번 맞아도 나는 눈 하나 깜짝 안 할 수 있다 하는 정도의 이제 정신 무장이 됐을 때 네. 가능한 거고 대개는 안 그렇잖아요. 네, 서 대표님은 워낙 예전부터 투자를 하셨어가지고 예, 단가 아마 자체가 워낙 낮으시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그 수익률이 이미 워낙 높은 상태여서 음. 그거에 좀 연연하지 않으시나요? 예, 예, 예. 아, 전기차 성장세가 2025년 정도에 정체가 될 거다라고 하는 예상이 또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그게 2025년 공매도 세력을 위해서 만들어낸 논리입니다. 전기차 시장은 2025년이 돼도 정체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하시는 거죠? 예, 말 같지 않소하지 마. 지금 2032년까지 67% 미국에서 계속해서 늘려야 되는데 뭐 25년 정체가 되겠네요. 그게 또 뭐 유럽에서는 예. 이퓨얼로 이퓨얼, 이퓨얼, 예, 다른 내연 자동차가 예, 나올 수 쓸데없는 있다고. 짓이에요. 쓸데없는 짓이에요. 유럽이 쓸데없는 예, 예. 짓을 하고 있다라고 예, 하시는 죽은 아들 불알 만지기입니다. 네. 이제 왜 그러냐면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벤츠라든지 이제 폭스바겐, 벤츠, BMW, 아우디 같은 이제 네. 독삼사들의 이제 전통 있잖아요. 네. 전통의 이제 그 엔진에 대한 자부심. 음. 그 엔진 기술이 이제 세계적으로 압도했었기 때문에 그 이제 독삼사 차들이 되게 이제 프리미엄을 받고 있었는데 네. 지금 이제 전기차 시대로 전환되면은 그 기술이 쓸모가 없어져요. 네. 어떻게든 살리고 싶잖아요. 어. 그래서 하는 게 이퓨얼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수소를 갖고 와서 이제 수소 연료 전지로 해서 전기를 발생시켜서 차를 움직이는 방법이 있고 수소를 태워 갖고 이제 그 내연기관을 통해서 그러니까 휘발유 대신에 수소를 태워 갖고 차를 움직이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이퓨얼이라는 건 바로 이제 수소를 직접 태워 갖고 네. 차를 움직이겠다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내연기관에 그런 이제 앞선 엔진 기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살아 살릴 수 있게 있으니까. 되니까 그런데 다 네. 쓸데없는 짓입니다. 엔진보다 모터가 훨씬 좋아요. 네. 예,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모터는 엔진처럼 소음도 없고 진동도 없고 하기 때문에 네. 모터로 가는 게 훨씬 차가 성능이 좋고 그다음에 뭐 실내 정숙성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장기 운전에서
그 운전 피로도도 확 줄어들고 하기 음. 때문에 전기차에 발을 담근 사람은 절대로 내연기관으로 못 들어와요. 이퓨얼도 그거는 마찬가지입니다. 네. 또 결정적인 문제가 이퓨얼 비싸요. 어. 전기보다 훨씬 비싸요. 그게 가장 큰 요인이겠네요. 예.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 하는 겁니다. 네. 예. 더 좀 비싼 차를 그래 굳이. 쓸데없는 짓이라고 딱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네. 잘 알지도 못하는 인간이 전문가라고 나와갖고 네. 입을 나불나불대면서 이 표를 너 이거 들어봤냐? 이거 되게 신기한 건데 네. 내가 얘기하는데 너 그 주식 투자하는 전기차 뭐 2차 전지 투자하는 사람 이거 너희들 모르고 있지 이런 거 알고 조심해야 돼 이렇게 지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걸 모르겠냐고 당신보다 이렇게 딱 얘기해서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왜 쓸데없는 짓 딱딱 짚어주고 이게 지식의 깊이가 있는 거지. 우리 박 이사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예. 박 이사님 제가 취미가 뭐냐고 여쭤봤었는데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아세요? 공부입니다. 취미가 공부라고. 예. 25살 때부터 네. 취미가 공부였습니다. 예. 하필이면 25살 때부터 15살 때부터가 아니고 아, 예, 25살 25살 때부터였습니다. 예. 네. 그래서 굉장히 호기심이 많으셔서 좀 깊이 있게 공부하시는 거를 이 좋아하시는 표현 얘기는 내가 2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 네, 이미 다 알고 최근 어디서 계십니다. 주워 듣고 와갖고는 아는 척하고 지랄. 네, 아이고 삐. 예.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수산화 리튬 가격 하락이 본격화된다는 이야기가 또 들리네요. 이런 거에 대해서 리튬 가격 하락에 의한 실적 둔화 가능성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수소나 리튬 가격이 하락되면은 네. 일단 이제 양극재 가격이 떨어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결코 좋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다만 그 수소나 리튬 가격이 떨어지는 게 지속될 거로 보지는 않아요. 어차피 이제 이게 뭐 수요 공급이 너무 빤한 거라 갖고 네. 공급 쇼티지입니다. 네. 지금도 여전히. 이제 다만 이제 최근에 중국에서 이제 전기차 오버 공급 과잉 이런 네. 현상들 때문에 탄산 리튬 가격이 급격한 하락이 있었고 네. 그게 이제 수산화 리튬 가격 하락에 또 일정 부분 영향이 미친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도 이제 곧 조정이 될 거고 네. 다시 이제 수산화 리튬 가격은 조만간에 상승세로 턴해서 내년, 내후년, 27년까지는 계속 큰 흐름상에서 상승 추세 있을 걸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계속 이제 수요가 뒷받침될 거니까 예. 이게 이렇게 가격이 가파르게 하락하기는 그 장기적인 추세로 이어가기는 쉽지 않을 거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사실 제가 오늘 드린 질문 말고도 되게 질문이 많이 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다 다루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박 이사님께서 이제 주기적으로 저희 한주주 TV를 찾아와 주실 예정입니다.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이사님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주신 질문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질문들보다는 좀 사연들을 좀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사연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이제 다방면에 좀 많은 것 같은데, 네, 이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테슬라를 샀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든지,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에 몰렸는데 지금이라도 정리해서 2차 전지로 가야 됩니까? 너무 좀 비싼 것 같은데 좀 뭐 작년 12월 달, 뭐 1월 달 늦어도 2월 달에는 옮겼어야 되는데 지금은 좀 너무 늦은 건 아닙니까? 같은 그런 다양한 고민거리들을 이제 한주주님한테 보내주시면 그거를 이제 한주주님이 잘 정리해서 네. 저하고 같이 좀 상담을 하는 네. 코너를 좀 만들어 볼까 네. 하고요. 아마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주식 투자를 하면서 고민이 되시는 다양한 사연거리를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나 아니면 제 메일을 통해서 그렇게 좀 받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사연들 중에서 저희가 좀 많은 분들이 좀 겹치는 고민이라든지 아니면은 정말 좀 심각한 고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려서 함께 예. 이야기하는 시간 동안에 다뤄보려고 제가 합니다. 해결 많이 해드릴게요. 정말 이게 새로운 코너 많이 기대되는데요. 예. 제가 그러면 자세한 안내는 커뮤니티를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이사님. 고맙습니다.